자, 오늘 이렇게 와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네, 원래는 티켓이 되게 많이 발부가 됐는데 합격을 그렇게 많이들 하셨어요. 합격을 하시니까 오늘 거는 안 와도 되겠구나 라고 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은 관계로 괜히 되게 크게 빌린 것 같아요. 자, 보시면 2017년 대입 면접, 이제 면접을 준비하시는 우리 학부모님들이랑 우리 이제 학생 여러분들이 저희 쪽으로 이제 컨쇼를 들으시러 오셨는데, 오늘 진짜 많은 걸 어떻게 준비하셔야 되는지 다 알려드릴 겁니다. 보통 저희가 지금 면접 준비하는 아이가 제가 지금 21명 정도로 준비를 했는데, 그 21명 아이들을 처음 만났을 때 다 똑같이 했던 행동은 다 글을 쓰고 있다는 게 가장 큰 문제인 겁니다. 다시 말하지만 면접은 외워서 가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다 외우고 있으니까 면접장 가서 말을 못 하는 거예요. 어제 제가 그 인하대학교 이제 준비하는 학생을 한 명 만났는데, 그 친구는 논술수로 다니느라 면접 준비를 어제 저랑 처음 했어요. 그런데 처음에는 아예 말을 못 했었는데 말을 하게끔 해준 이유가 딱 하나였습니다. 면접은 내가 진짜 활동했던 부분을 저희가 얘기하는 거잖아요, 가서. 그런데 그거를 너무 잘 말하고 싶은 거예요. 뭔가 되게 있어 보이게 말하고 싶어서 그거를 꾸며내다가 걸리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학교에서도 그런 얘기 들어보셨을 겁니다. 진실된 아이를 뽑고 싶다고. 그러니까 학교에서 내가 활동한 부분을 진실되게 말하면 돼요. 그러기 위해선 생활기록부를 분석하는 게 솔직히 제일 많은 시간이 투자되고 그 부분이 가장 중요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첫 번째 보시면요. 면접 준비는 크게 첫 번째는 이제 학교별로 면접이 어떤지를 분석을 하셔야 됩니다. 경희대학교나 고대 같은 경우는 구술 면접이라는 걸 보고요. 나머지 학교들은 거의가 다 서류 신뢰도예요. 하나를 말씀드리면 면접 때문에 아이들의 성적이 뒤집어지진 않아요. 제가 생각했을 땐. 이것 분명 이렇게 또 방송 찍어서 올리면 악플들 막 달릴 것 같은데, 제가 생각했을 땐 안 바뀌어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면접은 20%밖에 반영이 안 됩니다. 그 20% 왜 보는 거냐면 학교에서 생활기록부를 어떻게 만들어줬는데 그게 진짜 했던 활동이 아닐 수도 있잖아요. 왜 그러냐면 어떻게든 좋게 보이려고 과장시킬 수 있거든요. 두 번째는 뭐냐면 자소서는 100% 학생이 썼잖아요. 그런데 누군가의 도움을 받은 사람이 있으면 그거 찾아내야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건 서류 신뢰도고, 그거를 점검하는 단계인 거지, 너 면접, 너 우리 아가 말 정말 잘했구나 하고 순위를 뒤집어주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면접의 서류 신뢰도가 문제가 생기면 아예 명단에서 빼버리는 게 문제인 거예요. 그래서 면접 준비라는 걸 해가야 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학교별로 면접하는 방법이 있겠죠. 구술 면접하는 학교도 있을 테고, 구술이랑 인성 면접 합쳐서 하는 학교도 있을 테고, 토론 면접이라는 것도 있는데 요즘은 토론 면접은 좀 많이 줄여가고 있어요. 춘천교대 입학처랑 얘기를 한번 했어요. 왜 그러냐면 이번 년에 토론 면접을 없앴습니다, 걔네가. 그래서 물어봤어요. 왜 그러냐고. 그랬더니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린대요. 미쳐버리겠대요. 그래서 그냥 인성 면접으로 가겠다고. 그래서 요즘 토론 면접은 거의 없어지는 형태로 간다고 보시면 되고요. 홈페이지를 통해서 학교 조사, 그러니까 학교 소개 같은 거 왜 봐야 되냐면, 저희가 이제 학교에 대해서 자기소개해봐. 제일 먼저 가장 많이 물어보는 겁니다. 자기소개 한번 해볼래? 그리고 또 많이 물어보는 게 뭐냐면, 너 왜 우리 학교 넣니? 라는 부분을 물어볼 때 가장 준비하기 좋은 게, 학교 홈페이지에 들어가시면 그 학교에 이념이 있습니다. 서강대학교는 기독교 학교이기 때문에 약간 기독교적 색깔이 나요. 동대 가서 서강대 얘기할 수는 없잖아요. 종교가 완전 다른데. 그렇기 때문에 그런 학교 소개 부분에 들어가서 보시면 총장님 말씀, 학과장 말씀, 아니면은 학교에 대한 이념, 이런 부분을 좀 정리를 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하면 돼요. 작년에 경희대학교 저희가 준비시킨 아이가 경희대학교를 준비했을 때 그 아이가 그렇게 말을 했더니 그 다음 질문이 뭐였냐면, 너 만약 우리 학교 들어와서 그런 창의 인재를 네가 꿈꾸기 때문에 우리 학교 넣었다라면 너가 창의 인재를 위해서 어떤 활동을 학교에서 했는지 한번 설명해 볼래? 라고 했을 때 그거에 대한 대답은 뒤에 가서 말씀드릴게요. 다 하나로 묶어서 준비하시면 되거든요. 그리고 학과에 대한 기본 지식은 당연히 알고 가셔야 됩니다. 보통 학과 교수가 들어오는 학교가 있고요. 랜덤하게 돌리는 학교가 있어요. 경희대학교나 중앙대학교는 랜덤하게 돌리는데 요즘 학과 교수를 집어넣는
과들이 좀 생겼어요. 왜 그러냐면 이거 랜덤하게 돌렸더니 우리 과에 내가 원하는 아이를 안 뽑고 정말로 기본적인 아이들, 보편적인 아이를 뽑았더니 싫다라는 거죠. 그래서 학과 교수들이 들어오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전공에 대한 부분도 반드시 알고 가셔야 되고요. 학교 홈페이지에 들어가시면 대학교 홈페이지에 들어가시잖아요. 그러면 학과 소개 안에 뭐가 있냐면요. 전공 진로라는 게 있어요. 우리 아이가 나중에 이 학과를 나왔을 때 어떤 일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한 게 쭉 나와 있거든요. 그 중에 내가 하고 싶은 직업이 있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 준비해 가는 게 진로 후에 너 뭐 할래에 대한 대답이 되겠죠. 이런 식으로 준비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면접은 어떠한 것을 물어보는지에 대한 어느 정도의 준비는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보통 제가 예전 방송에서 뭐 4개에서 5개 물어본다는데 요즘 좀 늘었더라고요. 한 8개까지 물어보는데 그 중에 4개에서 5개 정도가 다 서류 신뢰도라고 보시면 되고요. 나머지 3개 정도가 조금 준비하기가 애매모호한 것들을 물어보더라는 거죠.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건 뭐니 해도 서류 신뢰도입니다. 서류 신뢰도 걸리시면요. 그냥 끝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제일 중요한 거예요. 만일 교수가 물어봤어요. 잘 모르겠어. 근데 그게 서류 신뢰도가 아니고 어떤 전공에 대한 부분을 물어봤는데 잘 모르겠으면 더 열심히 배워보겠습니다 라고 말하면 어느 정도 감안해 주긴 해요. 그것 때문에 떨어뜨리진 않아요. 대신 서류 신뢰도에 대해서 물어봤는데 애가 제대로 대답을 못하면 그건 아웃이에요. 왜 그러냐면 너 대필했지. 이걸로 물고 늘어지거든요. 걷다가 그런 얘기 정말 많이 들었습니다. 저 면접장 갔는데 교수님이 정말 많이 물어봤다고. 그래서 저 정말 잘 말하고요. 교수님이 너무 좋아하셨다고. 그런 아이가 떨어질 확률이 높아요. 보통 그런 아이들이 자신감 갖고 나와요. 엄마 나 면접 완전 잘 봤다고. 그런데 그런 아이들이 불합격하는 경우가 진짜 많아요. 그래서 물어봐요 저희한테. 아니 우리 아이 진짜 잘하고 나왔다는데 왜 떨어졌을까요? 하면 전 말해요. 그게 많이 물어보는 게 좋은 게 아니라고. 왜 많이 물어보겠어요? 우리 아가야. 왜 교수가 너한테 많이 물어볼까? 그럴까? 다 비슷비슷하게 물어보는데 네 서류만 궁금한 게 많다라는 건 뭐가? 의심이 가는 거죠. 진짜 얘가 이걸 했을까? 하고 물어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의심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대답을 제대로 못하니까 더 깊이 물어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부분에 대해서 아이의 실수를 찾아내려고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솔직히 많이 물어보는 게 좋은 게 아니에요. 그런 글 보셨을 거예요. 어떤 카페 같은 데 들어보면 나 별로 말도 안 하고 나왔는데 합격했다고. 그런 아이들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뽑혀놓은 상태라고 지금. 거기서 뒤집어지는 게 아니고요. 완전 빠지는 걸 대비하려고 지금 면접 준비라는 걸 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대신 최선을 다하고 대신 아이가 정말 말 잘하고 막 자기 논리가 있고 자기 그게 있으면 순위는 올라가겠죠. 그런데 학과를 뒤집기는 힘들어요. 왜 그러냐면 학과가 70~80% 먹고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보시면 1단계, 2단계, 2단계의 점수도 되게 높게 잡혀 있잖아요, 학과가. 그 이유가 바로 서류 신뢰도에 대한 부분이고 대신 구술 면접 보는 학교는 그렇지 않아요. 고려대학교나 경희대학교처럼 구술 면접이 있는 학교들은 그렇지 않다라는 부분, 그 부분에 답을 못 구하면 좀 많은 마이너스가 나요. 자, 그러면 독서 목록은 이게 이제 문제입니다. 우리 아가 1학년 때부터 읽었던 책 다 기억나니? 그래, 이게 문제인 거야. 그렇기 때문에 그런데 학교에서 정말 많이 물어보는 게 독서 목록입니다. 그 독서 목록 같은 경우는 그래서 우리 이제 준비하던 학생들한테 말해줬어요. 그 독서 목록 중에 내가 봤을 때 이거 작가가 말하고자 했던 게 이거였고 작가의 의도 내용 대충 이런 거였어 하면 패스. 왜? 그건 들어가서 말할 수 있거든요. 제가 그 책을 읽고 작가의 생각은 이런 거였고 그거에 대해서 어떤 점을 느꼈습니다라고 말할 수 있으면 패스. 그런데 딱 봤는데 내가 이걸 읽었단 말이야? 하는 건 체크를 하셔야 돼요. 그건 찾으셔야 됩니다. 네이버가 됐건 구글이 됐건 찾으셔야 돼요. 찾아서 정리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걸 아이가 숙지하고 들어가셔야 돼요. 독서는 학교에서 물어보는 것 중에 정말 많이 보편적으로 많이 물어봅니다. 이거는 특목고 준비하시는 어머님들은 잘 아세요. 똑같아요. 대학교도. 독서 목록은 체크와 패스로 나누시면 됩니다. 그래서 아이가 기억나는 건 체크해놓고 기억 안 나는 건 체크해서 그거는 찾아야 돼요. 어차피 우리 아가들 지금 할 일이 없거든요. 수능 끝났잖아. 됐다 어렵게 나와서 그렇지. 그치? 여자 아이들 반에서 요즘 곡소리가 난답니다. 그렇게 운대요.
어쩔 수 없습니다. 저도 요즘 잠이 안 옵니다. 우리 최순실 때문에. 자, 보시면 제가 괜히 컨설팅을 하나 싶습니다. 그거 보셨습니까? 대학 가는 법 알려줄까요? 면접에서 100% 갈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어디에서 금메달을 하나 찾아봐. 집에 가서 금메달을 보여줘. 그러면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럼 말도 사줄 거야. 자, 보시면요. 독서 목록은 그렇게 체크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아이가 기억나는 거와 기억나지 않는 부분은 반드시 체크하고, 독서 목록 같은 경우 아이가 기억이 안 나면 정말로 독서에 대해서 제대로 말 못했는데 합격하는 경우는 저는 본 적은 없습니다. 아직까지는. 딱 한 명 있었어요. 그런데 자기의 주장을 어마어마하게 펼치고 나왔답니다. 기억이 안 나갖고 제가 말해줬거든요. 모르겠으면 네가 아는 거 자랑하고 나오라고. 그래서 들어간 학교가 중앙대학교 커뮤니케이션이었거든요. 그 학교가 랜덤하게 돌리다 보니까 그날 국문과 교수가 들어와갖고 책만 물어봤답니다. 4개를 물어봤는데 그중에 3개가 책이었대요. 어머, 이 책은 나도 읽었는데 그때 엄청 긴장했답니다. 그런 식으로. 그렇기 때문에 독서 목록 잘 하셔야 되고요. 혼잣말하는 미친놈이들하는데 이게 뭐냐면, 면접 준비하는 데 있어서 아이들이 가장 또 실수하는 것 중에 하나가 말을 안 해요. 우리 아가 지금 면접 준비하고 있지. 너 막 말해본 적 있니? 네가 말하고 싶은 거? 말을 안 합니다. 말을 해야지 느는데 말을 안 하고요. 속으로 말해요. 그러니까 속으로 꽁알꽁알 돼요. 무슨 말인지 하나도 알아듣지 못했겠지만 그냥 하고 끝나요. 그러다 보니까 면접장 가서 말하라 그러면 말을 못하는 거예요. 아이들이 왜? 말을 안 했거든요. 여태까지. 우리 아이들은 한 번도 말하는 교육을 받아본 적이 없어요. 학교에서. 주입식 교육이라 그러죠. 주면 받아. 그거밖에 안 했거든요. 그래서 요즘 하는 게 PT 발표하라고. 그럼 PT 발표하는 거 보면 가간단합니다. 제가 안 봤을 것 같습니까? 그거? 제대로 말하는 아이들이 그렇게 많지 않고요. 두 번째는 말 잘하는 아이가 면접 잘 보는 거 아닙니다. 말 잘하는 건 그냥 말 잘하는 거고요. 면접은 말 잘하는 아이를 뽑는 게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혼자 말하는 미친놈이 되라는 말이 뭐냐면 자꾸 말하라는 거예요. 아이 방 안에서 혼자서 애가 막 떠들어요. 면접 준비하는구나.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옆에 귀신이 있다고 생각하면 돼요. 그거 보셨어요? 오나기 보면 혼자서 막 말하잖아요. 그럼 사람들이 어머 미쳤나봐. 그래야 된다고. 저 같은 경우에도 강연회를 준비하거나 하고 싶은 말이 있으면 저는 솔직히 이 위신과 품위가 있기 때문에 차 안에서 연습을 되게 많이 합니다. 그 예전에는요, 옆에서 봤을 때 미친놈으로 보였을 거예요. 혼자서 막 떠들고 있으니까. 그런데 과학이 발달하니까 좋은 점이 하나 있어요. 핸즈프리 하는 줄 알더라고요. 전화하는 줄 알더라고요. 그 정도로 혼자서 말을 진짜 많이 합니다. 저도. 강연회를 준비하는 데 있어서. 그러니까 대본도 없고 어떠한 개요도 없이 제가 말을 하는 거거든요. 왜? 저라고 연습 안 했을까요? 되게 많이 연습하거든요. 그거를 차에서 많이 해요. 그것처럼 면접 준비하는 학생들은 진짜 장단건데 자꾸 말을 해야 되고요. 두 번째는 한 번 말한 거를 또 말하고 또 말하고 또 말하면 늘어요. 제가 진짜 장담하는데. 한 번 말했을 때는 잘 못하지만 저도 아이들한테 말해주지만 하다 보면 정말 많이 늘어요. 그러면서 자기 말을 하게 되고요. 나중에 그렇게 연습하다 보면 여기에서 나 이렇게 말하지 말고 이렇게 말해야지 하면서 응용도 시작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중요한 것은 자꾸 말하게끔 시키셔야 돼요. 그리고 학부모님들한테 저희 컨쇼에 면접 준비하는 아이들은 제가 다 같은 것을 부모님한테 부탁합니다. 심심할 때마다 물어보시라고. 밥 먹다가 자기소개해봐. 그러면 밥 숟가락을 내려놓고 자기소개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중요한 게 뭐냐면 자꾸 물어보시라고. 갑자기 소파에서 그러니까 지나가다 만나서 물어보라는 거예요. 지원 동기가 뭐니? 그럼 애가 서갖고 막 대답을 해야 돼요. 그렇게 해야지 늘어요. 왜 그러냐면 한 번도 그렇게 살아본 적이 없거든요. 우리 아이가 무엇인가를 주장하는 게 서툴르거든요. 솔직히 떼쓰잖아요. 그죠? 사줘! 안 사줘? 그때부터 묵비권. 그잖아요. 그리고 친구한테는 겁나 잘 말해. 그렇게 말하라는 거예요. 자꾸 말을 해야지 는다라는 거죠. 그게 면접 준비의 가장 기본인 겁니다. 그 부분들을 잘못 생각하시고 지금 우리 아이들 면접 준비하라 그러면요. 기가 막힌 걸 준비합니다. 써요, 일단. 두 번째 뭐냐면 예상 문제를 뽑아요. 그게 말이 됩니까? 예상 문제가 어디 있어? 니네가 짱이야? 나도 못하는 거를?
나도 그렇게 하고 싶은 예상 문제 해봤자 서류에서 찾아내는 겁니다. 그 방법은 좀 이따가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자, 면접의 종류는 간단합니다. 구술 면접 있고요. 서류 신뢰도, 인성, 토론이 있는데요. 제일 중요한 거는 서류 신뢰도입니다. 누가 뭐라 해도 서류 신뢰도가 제일 중요합니다. 인성 면접도 중요하겠지만 서류 신뢰도, 그리고 토론 면접은 하지 않겠습니다. 필요 없는 거고요. 구술 면접 같은 경우는 여기 이제 경희대학교 준비하시는 학부모님들은 해당 사항이 있으시고요. 나머지 세종대학교도 창의인재도 좀 필요합니다. 그런데 세종대학교는요, 창의인재 문제가 되게 어렵습니다. 며칠 전에 봤는데요, 저 못 풀겠더라고요. 이과과는 제가 문과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못 풀겠더라고요, 저도. 구술 면접은 문제 유형 패턴을 먼저 분석을 하셔야 됩니다. 구술 면접이라고 하면은 뭐냐면 문제를 먼저 주는 겁니다, 아이들한테. 그 다음에 그 문제를 보고 하라고 하는데, 경희대학교로 준비하는 학생들은 유의할 점이 딱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 바로 손으로 쓰질 못해요. 그건 뒤에 가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눈으로 개요를 짜는 연습을 해야 돼요, 경희대학교 같은 경우. 그리고 서류 신뢰도는 서류를 분석해가지고 하는 건데, 그것도 뒤에 가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그렇게 중요하지가 않습니다. 자, 그러면 서류 신뢰도를 좀 볼게요. 오늘 솔직히 이것 때문에 오신 겁니다. 이 서류 신뢰도 어떻게 분석하는지, 그리고 이걸 어떻게 대처해야 될지, 그리고 이 서류 신뢰도를 어떻게 준비할지를 보시면 생기부를 어떻게 만들지를 알게 되세요. 좀 이따가 생기부 만드는 법도 잠깐, 여기 다 지난 아이들이라서, 그잖아? 그래서 뭐라 말은 못하겠는데, 생기부 및 자소서 분석을 통해서 준비를 하셔야 되는데, 자, 장래희망이라고 합니다. 혹시 장래희망이 달라진 아이가 있거나, 아니면 어머님이랑 장래희망이 좀 다른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2학년 같은 경우나 1학년 아이들 같은 경우는 제가 말합니다. 이거 다르게 쓰라고, 그냥. 엄마랑 다르게 가라고. 제 방송 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제가 무슨 말 하는지. 자, 우리 아이가 1학년 땐 경영학과인데 2학년 때 변호사로 바뀌었습니다. 그러면 학교에서 물어보겠죠. 너 왜 장래희망 바뀌었니? 그랬을 때 그 대답이 되게 중요합니다. 그런데 아이들은 뭐라 그러면 TV 보다가 그 변호사가 너무 멋져가지고 이런 말 하면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TV에 PD 나오면 또 바뀔 거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변한 이유에 대해서 준비하실 때 어떻게 하는 거냐면 생기부를 다 분석하셔야 됩니다. 아니면 내가 살아왔던 그 생활을 개요를 한번 짜보셔야 돼요. 그래서 단계라는 게 있어야 됩니다. 아이의 꿈이 한 번에 바뀌진 않아요. 뭘 하다 보니까 뭘 알게 되고, 그걸 통해서 조금 더 재밌는 걸 알게 되면서 다른 활동을 하게 되고, 그걸 통해 갖고 이쪽 분야도 나한테 맞겠는데? 라는 생각이 들 거 아니에요. 그거를 면접장 가서 말하는 거예요. 어린 시절에는 삼성이나 LG에 대한 이건희 아저씨를 보면서 경영인의 꿈을 키웠지만, 제가 고등학교 올라오면서 어떠한 책을 보고 변호에 대한 이런 법에 대한 부분을 알게 되고, 또한 학교 법과 정치 시간을 통해 갖고 법과 정치라는 게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되게 재밌는 거구나 라고 생각해서 법 동아리에 들어가고 그렇게 활동을 하면서 논문을 만들다 보니까 정말 너무 좋아져서 저는 변호사가 꿈이 되겠다는 걸 3학년 때 확정했습니다 라고 말해야 되는 거예요. 어느 순간, 그러니까 과정에 대해서 면접 때 말하라고요, 제발. 결과만 말하지 말고 어떤 과정을 거쳐서 내가 그렇게 한다라는 걸 말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엄마는 끝까지 경영인이었어요, 2학년 때까지. 그럼 물어볼 거 아니에요. 너 엄마가 분명 경영학과 가라 그랬을 텐데 그거 어떻게 꼬셨니? 그러면 그 부분도 설명할 거를 준비를 해가야겠죠. 이런 식으로 예상 문제를 뽑는 거지, 작년에 나왔다, 다른 학교에서 나왔다, 그 예상 문제 갖고 준비하는 게 아니에요. 근데 지금 애들 다 그러고 있거든요. 그게 너무 안타까워서 방송을 한번 더 찍어야겠다는 생각도 했었고, 그래서 이렇게 자리를 만든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장래희망이 변경된 이유나 부모님과 학과 선정에 갈등이 생겼던 그런 극복 사례들, 그리고 학교에서 가장 많이 물어보는 건 어떤 갈등이 생겼으면 그거 너 어떻게 극복했니? 그거 정말 좋아하거든요. 왜 그러면 그게 아이의 소신을 알 수 있고 발전 가능성을 볼 수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좀 보셔야 되고요. 그 다음으로 또 보셔야 될 게 봉사활동입니다. 이제는 이제 생기부 분석하는 거를 보여드릴게요. 어떤 식으로 분석해서 어떻게 준비를 하셔야지 정말로 면접을 잘 준비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첫 번째는 봉사활동은 예전에 되게 많이 물어봤는데 요즘은 그렇게 많이 물어보진 않아요. 왜 그러냐면 봉사활동이 뻔하거든요. 그런데 물어보는 아이가, 저희가 공통점을 하나 찾아낸 게 뭐냐면 1학년 때부터 3학년 때까지 하나의 봉사활동을 꾸준히 나가는 아이들이 있어요. 그런 아이는 물어봐요. 너 왜 봉사활동 여기만 나갔어?
그런 아이는 물어보겠지만 학교 봉사가 겁나 많거나 아니면 봉사활동이 가까스로 바뀌는 아이들은 봉사활동에 대해서 물어보는 경우를 본 적이 없어요. 학교 봉사활동은 전혀 물어보질 않아요. 뻔하거든, 너네 뭐 했는지. 솔직히 그렇게 열심히 봉사도 안 합니다. 학교에서 막 던져주는 거지. 그런데 외부 봉사는 그렇지 않기 때문에 우리 어떤 아이가 뭐 A라는 곳을 나갔는데 뭐 계속 거기만 나간 거예요. 3년 내내. 그러면 물어보겠죠. 너 거기 뭐가 있니? 거기 나가게 된 이유는 뭐야? 하면 보통 제가 아이들한테 말해준 건 어린 시절부터 라는 단어로 시작하라고 말을 합니다. 제가 고등학교 올라와서가 아니고 어린 시절부터 갔었습니다라는 걸 얘기하라 그러거든요. 뭐 부모님의 영향을 받았다거나 뭐 친구의 영향을 받았다거나 그런 식으로 어린 시절부터 꾸준히 가게 되면서 어떠한 과정이 좀 나오고 아이의 발전성이 좀 나와야겠죠. 그래서 봉사활동에 참여하게 된 계기에 대한 부분도 준비하셔야 되고요. 봉사활동하다 보면 힘든 일이 되게 많습니다. 제가 연탄 배달하는 봉사를 한번 한 적이 있어요. 그런데 생각보다 쉽지 않더라고요. 그게 저랑은 안 맞더라고요. 아예 연탄을 한 장 들어서요. 이렇게 가가지고 이렇게 내려놓는 거면 제가 진짜 잘했을 것 같은데 이게 봉사가요. 이것만 해요. 이 옆에 받아서 옆에 주고 옆에 받아서 그러니까 단순한 거 제가 잘 못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러면 좀 말할 거 아니에요. 너 봉사활동하면서 뭐 어려운 점 없었니? 진실되게만 말하면 된다니까요. 뭔가 막 꾸미려고 할 필요 없어요. 저는 봉사활동할 때 이렇게 뭐 과정을 통해서 어떠한 것을 성취해내는 거를 되게 좋아하는데 갔더니 되게 단순한 작업만 시켰다. 그래서 그거를 극복하는데 좀 어려움이 있었고 나중에는 그 라인에서 빠져갖고 저 혼자서 다른 걸 했다라고 말하면 되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그냥 진실되게 정말 있었던 거, 내가 싫어했던 거. 그러니까 뭔가를 꾸미거나 만들려고 하지 말라니까요. 뭐 정말 자기가 생각했을 때 아니면 이런 거예요. 어떤 아이가 저한테 물어봤습니다. 저는 봉사활동하는데 어려움 없었는데요. 그때는 제가 그런 얘기를 해요. 네가 그러면 어떤 봉사활동이 진짜 좋은 봉사활동 같아? 그러면 아이가 답이 있을 거 아니에요. 제가 생각했을 때 뭐 어떤 봉사가 좋아요. 근데 그 봉사활동에서는 그거 안 하잖아. 그러니까 그 봉사활동을 가지고 어려움을 말하면 되잖아. 거기 갔더니 그걸 안 하더라는 거야. 전 그게 하고 싶은데. 그래서 그거를 어떤 식으로 극복했는지는 이제부터 소설이 써지는 거예요. 상관없어요. 그렇게 소설을 쓰셔도 돼요. 이거 방송 찍고 있어서 확인이 안 돼요. 나가겠습니까, 설마? 그 연탄 진짜 이러는지 보러 안 간다고요, 교수들은. 그렇기 때문에 미래지향적인 자기의 생각을 가지고 현실에다가 한번 넣어보라는 거예요. 그래야지 말을 할 수가 있어요. 왜? 내 거니까. 근데 남이 만들어준 거는 내 게 아니라서 외워야 되거든요. 외우면 대답을 못합니다. 진짜 절 믿으셔야 돼요. 우리 아이들 그렇게 말 잘 못합니다. 정말 들어가 보면요, 말 못, 울고 나오는 아이들도 많아요, 생각보다. 제가 그래서 여자아이들한테는 항상 부탁을 해요. 울지 마. 부탁이야. 모르는 거 있다고 울지 마. 울면 큰일 나. 울면은 봐주지 않습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리고 봉사활동하면서 가장 기억에 남았던 활동이나 우리나라 장애인 봉사를 한다 치면요. 장애인 봉사를 하다 보면 우리나라의 장애 제도에 대한 생각을 한 번은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제도적인 부분을 물어볼 수 있어요. 네가 생각했을 때 우리나라의 장애인 제도에 대해서 혹시 문제점에 대해서 생각해 본 건 없니? 있으면 한번 말해볼래? 하고 막 말하잖아요? 그럼 마지막에 다시 물어봅니다. 그러면 그건 어떻게 대안을 냈으면 좋겠어? 하면 거기에 대해서 또 말하는 거고요. 왜 그러냐면 이런 식으로 서류를 찾아내는 겁니다. 장애인 진짜 가서 열심히 안 했으면 물어보면 대답을 못해요. 장애인 제도에 대해서 안 생각해봤을 거라고, 걔는. 그냥 가서 점수만 따왔을 테니까요, 시간만. 그런 아이 골라내는 겁니다. 이해 가시죠? 그렇기 때문에 내가 만약 장애가 됐건 아니면은 뭐 노인복지가 됐건 그런 거 갔으면 그거에 대한 생각, 제도 이런 거에 대해서는 한 번 정도는 생각하고 준비하고 가셔야 되고요. 우리나라 복지 수준이 어느 정도가 되는지 이런 것도 솔직히 한 번 정도는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우리 아가 인권은 알잖아. 너는 이거 완전 중요해. 자, 그렇기 때문에 인권이나 이런 복지 수준 이런 거에 대해서 우리나라 복지 수준 정도는 최소한 알고 가야겠죠.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동아리입니다. 동아리는요, 이제 글이 막 써져 있어요. 그죠? 학교에서 글을 써줬습니다. 또한 글을 써야 되는 학년 아이도 있어요. 어떻게 쓰는지도 좀 말해줄게요. 동아리 활동 같은 경우는 이거 이제 학교에서 써준 거 중에 좀
잘 써진 게 있어서 좀 뺀 겁니다. 이 학교는 좀 잘 써준 게 있어서. 평소 인권 문제에 관심이 많아서 일본 위안부 관련 부스, 이거 지금 줄인 겁니다. 되게 길었는데 중간중간 잘라낸 거예요. 부스 운영을 통해서 이 문제점에 관해서 자세히 알게 되었고, 아직까지 논란이 끊이지 않고 일본군의 위안부 문제는 2015년 한일 협상에 대해서 분석하고 앞으로도 위안부에 대한 소논문을 작성했대요. 그러면 이거 100% 물어봅니다. 위안부에 대한 소논문을 쓰면서 네가 느낀 점은 뭐니? 왜 하필이면 위안부야? 또한 네가 생각했을 때 우리나라 지금 위안부의 가장 큰 문제점은 뭐라고 생각해? 논문 썼다면서 그 소논문에서 나온 결과는 뭐니? 충분히 물어볼 수 있는 거겠죠. 지금 이 하나의 문장 가지고 제가 질문을 지금 4개나 던졌습니다. 4개뿐만이 아니에요. 5개, 6개, 10개도 던질 수 있거든요. 조금씩 말만 바꾸면 그래 아가야 네 거야. 자, 그렇기 때문에 일본군 위안부 문제는 외교 문제인 동시에 심각한 인권 유린이 일어나고 있다라면 또 인권에 대한 문제도 물어볼 수 있고, 지금 너가 생각했을 때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할래? 네가 만일 복지센터나 아니면 네가 만일 정치를 한다라면, 이 친구가 정치외교 집어넣은 친구인데 네가 만일 나중에 정치인이 된다라면 이 부분에 대해서 너는 어떤 생각을 갖고 해결해보고 싶니? 라고 물어볼 수 있다는 거죠. 이게 서류 신뢰도예요. 왜 그러냐면 위안부에 대해서 소논문을 썼는데 저 정도 말을 못한다는 게 말이 안 돼요. 그잖아요. 걷다 3학년 때 만든 작성일 텐데. 그러니까 이 하나의 문장 안에 이 많은 질문을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아까 말한 거예요. 예상 질문을 뽑아낸다는 게 말이 안 됩니다. 대신 위안부 소논문이라는 거에 대해서 충분히 잘 준비를 해가라는 거죠. 전체적으로 어떤 것들은 말할 수 있게. 또한 뭐 해결이 어려우면 이 체험에 여러 분야가 연관되어 있으며 문제는 실질적인 해결에 관심을 가지게 되는 계기가 되었대요. 여러 분야와 연관이 되었대요. 물어볼 수 있잖아요. 어떤 분야와 연관되어 있느냐고. 너 학교에서 배웠잖아. 총체론적 관점에 대해서 한번 그러면 설명해 볼래? 하면 문과 아이들은 총체론적 관점을 알거든요. 그거 모르면 사문 공부를 진짜 전혀 안 한 거기 때문에, 그러면 연관성에 맞춰서 또 대답할 수 있어야겠죠. 대한민국의 위안부라는 거는 노인 문화도 포함이 될 테고 우리나라 정서 문화도 들어갈 테고 또한 정치적인 부분, 문화적인 부분 다 들어간다고요 지금.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설명할 수 있어야 되고, 또한 해외 인터넷 사이트에 전 세계 교과서 한국 관련 키워드나 시정 방법에 대해서 소개하고 교내 캠페인을 했대요. 그러면 잘 봐요. 오류 키워드를 찾았대요. 뭐 찾았냐고. 보통 아이들이 제일 많이 말하는 건 그겁니다. 어느 지도에 동해인데 일본해라고 돼 있어 발끈하고 뭐 올렸습니다. 이런 것들. 그런 거에 대해서 만일 활동을 했다면 그거에 대해서 설명을 해야죠. 이거를 준비하시라고요. 이런 거를. 여기서 물어보거든요. 결국은. 이게 동아리 활동인데요. 또한 동아리 활동은 1학년, 2학년, 3학년에 모든 세 개의 키워드, 그러니까 모든 동아리에서 준비하셔야 될 공통점이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 첫 번째가 너 왜 거기 들어갔어? 두 번째가 거기 들어갔을 때 가장 기억에 남는 활동이 뭐야? 세 번째가 어려운 점 극복 사례인데요. 그래서 너가 뭘 느꼈었는데 하나 말씀드릴게요. 면접이라는 거 준비하실 때요. 그리고 나중에 이제 자소서, 그러니까 이걸 쓰시잖아요. 생기부를 쓰실 때도 생기부 학교에다가, 그러니까 보통 학교 가시면 그렇게 말합니다. 우리 아이 생기부 좀 잘 써주세요. 라고 말씀하시면 안 되고요. 어떻게 써달라고 하셔야 돼요. 제가 제일 좋아하는 학교가 뭐냐면요. 써와. 알았어, 한번 써와봐. 내가 보고 문제 없으면 그대로 넣어줄게. 왜 이런 학교 없을 것 같죠? 정말 많아요. 저는 솔직히 이런 학교 더 좋아하거든요. 아예 써오라 그러는 게. 그러면 그거를 법칙에 맞추셔야 됩니다. 원래가. 첫 번째는 우리 아이가 어떤 활동을 했으면 그거 왜 했겠어요? 어떤 과정을 거쳤는데 그 과정에 어려운 점은 있었는데 그거에 대해서 극복하면서 아이가 뭘 알게 된 계기가 되었습니다. 이 법칙에 맞춰서 써야 돼요. 그래야지 대학교가 좋아합니다. 그래서 어머님들한테 그걸 말씀드려요. 학생 아가들한테 그걸 말해줘요. 이렇게 쓰라고 제발. 법칙에 맞게끔 쓰라고. 그런데 우리 아이들 생기부 읽어보면요. 다 결과밖에 없어요. 이거 했음. 이거 했어요. 심지어는 자기가 썼는데도 그걸 써가서 친구들 걸 베껴갖고 이거 했어요. 그렇게 하면 안 되고요. 어떠한 원인, 결과. 그러다 보니까 생활기록부 같은 경우 분석해서 면접 물어볼 때 결과만 있으니까 과정을 물어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학생들한테. 너 이거 했다는데 이거 어떻게 했어? 그러면 뭘 물어보겠어요? 왜 했어? 어떤 과정이 가장 기억이 남니? 근데 더 웃긴 거는 이거예요. 어떤 과정이 가장 기억이 남니? 그러면 왜 기억에 남겠습니까? 학생들이. 그게. 뭔가 어려운 점이 있었겠죠. 그거를 극복하기 위해서 노력을 했을 거라고요. 우리 아이는.
그러니까 기억에 남겠죠. 그렇기 때문에 너 가장 기억에 남는 게 뭐야? 라고 물어봤을 때 저는 어떠한 과정을 거치는데 어려운 점이 있었고 그 어려운 점을 어떻게 극복했더니 가장 기억에 남아요 라고 말하면 추가 질문이 안 일어나요. 그래서 너 그거 어려운 점 뭐였어? 그거 어떻게 극복했는데가 안 나온다고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한 번에 다 그 부분을 다 소화해낼 수가 있다는 거죠. 두 번째는 아까 보셨겠지만 가장 기억에 남는 활동 물어보잖아요? 그럼 그거 말하면 돼요. 학교 생활하면서 가장 어려웠던 점은 뭐야? 그거 말하면 돼요. 다. 그러니까 가장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 항목 하나를 만드는 것도 중요해요. 그게 동아리가 됐건 봉사활동이 됐건 뭘 물어봐도 그쪽으로 끌고 갈 수 있게끔. 그렇기 때문에 2학년, 1, 2학년 아이들 생기부 만들 때도 어느 분야에 되게 많은 힘을 기울여서 쓰라고 그러거든요. 글자 제한 수가 있기 때문에 다 잘 쓸 수는 없어요. 어떤 거는 한 줄짜리고 어떤 거는 5줄짜리인 거예요. 그거를 나눠서 나중에 그 5줄짜리는 자소서에다가 안 쓸 거라고요. 하여튼 그래요. 그거는 뭐 오늘 시간이 아니기 때문에. 그리고 또 하나 보셔야 될 게 세부 능력 특기 사항입니다. 이거는 각 학교 선생님들이 써주시는 겁니다. 그런데 이 세부 능력 특기 사항은 일단 내신이랑 좀 관련이 있고요. 세부 능력 특기 사항을 되게 좋아하는 학교들은 또 나눠져 있습니다. 동아리나 봉사나 이쪽에 대해서 좀 많이 물어보는 학교가 있는 반면에 세부 능력 특기 사항 무조건 체크하고 넘어가는 학교들도 있습니다. 세부 능력 특기 사항이 뭐냐면 학과별로 그 아이가 무슨 활동을 했는지 쓰는 거예요. 이것도 이제 좀 잘 써진 건데요. 첫 번째는 김소월의 시에 암송하면서 우리 민족의 보편적인 정서와 민족의 운율을 느꼈대요. 물어봅니다. 김소월 시 봤다며 한번 해볼래? 안 그럴 것 같지? 물어봅니다. 왜 그러냐면 여기 뭐 되게 많은 걸 보편적인 정서를 느꼈대요. 가장 기억에 남는 문장 하나만 한번 해볼래? 라고 물어봅니다. 학교에서 배웠다면서. 만약 저걸 기억 못한다면 그 아이는 배운 게 아닌 거죠. 감점! 이해 가시죠? 아웃시키지는 않습니다. 학교에서 쓴 거기 때문에. 대신 자소서에다가 썼는데 말 못하면 아웃입니다. 생기부는 좀 틀리지만 여기는 생기부는 네가 쓴 게 아니잖아. 학교에서 써주고 어떻게 하겠어? 그렇다고 네가 면접 보는 거 그런 게 있어요? 어머 국어 선생님 미쳤나봐 얘가 막 그거 김소호를 써왔어 이럴 수는 없잖아. 그렇지? 그렇기 때문에 그런 거에 대해서 물어보고 또한 토론을 했으면 그 토론 내용들 너 김소월 시를 읽고서 토론했다는데 너는 어떤 입장에서 토론을 했었니? 하면 그 부분에 대해서 말을 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세부 능력 특기 사항도 다 체크하셔야 돼요. 오늘부터 쭉 읽으면서 내가 이걸 했었나? 막 이런 게 나타날 거예요 이제. 또한 교재를 정리하면서 학업 능력 신장을 위해서 메모식 방법을 했대요. 메모식 방법이 뭐겠어요 도대체? 도대체 뭐가 메모식 방법인 거야? 그러면 궁금하겠죠. 그러니까 학교에서 물어보는 거예요. 메모식 방법이 뭐야? 어떻게 한 게 메모식 방법이냐 한번 설명해 볼래? 그러면 학업 계획이랑 메모식 학습을 붙여갖고 설명하면 돼요. 무슨 말이냐면 우리 아가는 보니까 1학년보다 2학년 때 3학년 때 훨씬 성적이 올랐네. 혹시 어떻게 공부했니? 그 답과 메모식 학습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볼래? 이 답이 같다고요. 이렇게 자꾸 줄여가셔야 돼요. 저는 메모식 학습이라는 저만의 플래너 학습이 있어서 하면서 얘기하면 이게 답이 같이 되겠죠. 그러니까 두세 개의 질문을 하나로 묶을 수 있다는 거죠. 이렇게 줄여가셔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너 학교 생활하면서 가장 기억에 남는 게 뭐야? 메모식 학습이죠. 하면서 그러면 한 3개가 하나로 되겠죠.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런 식으로 하나로 줄여서 자꾸 줄여나가면서 연습을 하셔야 됩니다. 토의나 토론을 상황에 해결하는 탐색 시 말하기 설득하고 논리적으로 말하는 걸 했대요. 그러면 너 토의나 토론할 때 가장 중요시 생각하는 건 뭐니? 저기에서 너의 입장 아니면 제일 어렵게 물어봤던 학교 중에 하나가 어디였냐면 동국대였나 했던 뭘 물어봤냐면요. 상대방이 뭐 말했는지 혹시 기억나니? 그 입장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볼래? 그러니까 내가 말 안 한 상대방이 말한 걸 설명해 보래요. 그러니까 그런 거는 어렵거든요. 솔직히 아이가 설명하기엔 내 것도 설명하기가 힘들어 환장하겠는데 남의 거를 설명하래요. 그러니까 남의 입장도 한번 그러니까 생각은 해보고 들어가라는 거죠. 두 번째는 이제 영어입니다. 수준별 수업으로 진행되면서 이 학교가 왜 이거 잘 썼는지 보여드릴게요. 이거는 솔직히 학교는 좋은 학교가 아닌데요. 이 선생님만 되게 좋으세요. 그 학교가. 내가 이거 방송에서 말하면 칼 맞을 거야 말을 못하겠는데 수준별 수업으로 진행되는 영어 수업 시간에 상반 수업에 참여했대요. 이게 뭔 말이냐면 우리 아이 상반이라고 라는 걸 대학교에다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근데 얘가요, 내신 등급이 만약 2등급이잖아요? 그래도 얘는 상반인 거예요. 학교 수준이 높다는 거죠. 그렇게 높진 않지만. 그러니까 이렇게 써달라고 말씀하셔야 돼요. 학교 선생님한테 가서 우리 아이 상반이잖아요. 써주세요. 그래야지 대학교에서 세부 능력 특기 사항 같은 거 다 체크할 때 이런 부분을 체크를 하거든요. 어머, 얘 상반이었구나 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문장 해석에 있어서 구문 이해가 아주 뛰어나며 빠른 속도로 직독, 직해가 가능하고 내용을 잘 이해했습니다. 교과서 매, 과, 수업 전에 실시되는 어휘 시험에 매주 높은 성적을 보였고요. 듣기평가, 문법 이런 걸 정말 잘했답니다. 그래서 1학기 교과 우수상을 수상했고 자신만의 어휘 공부가 있었대요. 그럼 물어보는 거예요. 너만의 공부가 뭐니 도대체? 넌 어떻게 어휘 공부를 했길래 상위반에 있었고 교과 우수상을 받았니?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체크를 해가셔야 돼요. 그러면은 아까 뭐라고? 메모식 학습이 저는 모든 과목은 메모식 학습이 있습니다. 메모지를 막 붙이면서 공부를 하죠. 막 이런 식으로 설명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영어가 됐건 국어가 됐건 수학이 됐건 어떤 학습 방법은 다 똑같이 가는 거예요. 또한 이과 학생들 같은 경우는 과학에 대해서 정말 많이 물어봅니다. 과학에 관련된 학과를 집어넣었으면 뭐 케플러의 법칙에 대해서 배웠다는데 그걸 한번 설명해 볼래? 그러면 이제 그때부터 아이들의 심장이 뛰기 시작한답니다. 가장 어려운 건 이런 겁니다. 케플러의 법칙과 만류인력의 법칙에 상관관계를 붙여갖고 한번 설명해 보라고. 그러면 뭐 저는 인사하고 나오겠죠. 저 문과입니다. 그리고 이해 가시죠.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물어보는데 자연계 학생들은 과학에 대한 부분을 좀 준비를 하셔야 되고요. 인문계 학생들은 국어, 영어에 대한 부분, 이런 세부 능력 특기 사항도 한번 다 읽어보셔야 되고요. 또한 이렇게 써야 되는 겁니다. 학교에다가 이렇게 써달라고 부탁을 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또 하나의 팁을 드리자면, 어차피 다 만들어진 거라서 이거는 방송 때문에 말씀드린 건데, 만일 창의 체험에 우리 아이가 소논문이 있으면 세부 능력에도 또 나와도 되고요. 진로 활동에 또 나와도 됩니다. 같은 내용이 3번 연속 나와도 상관이 없어요. 그렇게 강조할 거는 그렇게 강조를 하는 겁니다. 자, 자기소개서입니다. 가장 중요합니다. 여태까지는 뭘 본 거냐면 생활기록부라는 걸 봤는데 생활기록부는 솔직히 학교에서 작성해 준 거기 때문에 서류 신뢰도 부분을 검증은 하겠지만 아이 잘못은 아니거든요. 대신 자기소개서는 아이가 쓴 거잖아요. 이건 걸리면 끝장나는 겁니다. 그래서 보시면 3년 동안 꾸준히 해오던 영어 잡지부에서 끊임없이 배움의 즐거움을 주는 활동을 했답니다. 영어 잡지부라는 거에 들어갔대요. 이 친구가요, 지금 면접 끝났겠네요. 인하대학교 면접 보는 학생인데 영어 영문과 학생입니다. 어제까지 겁나 준비하고 간 학생인데 영어 잡지부에 들어갔다라면 왜 영어 잡지부에 들어갔는지, 이 친구 그 친구 아니네요. 이 친구는 의대 친구입니다. 이 친구 생기부가 제가 여태까지 봤던 생기부 중에 가장 좋은 생기부입니다. 일명 수상내역 61개. 그죠. 어마어마하죠. 이 친구는요, 학교에서 거의 몰아준 거죠. 순천아입니다. 오늘 안 오셨네요. 오신다 그러셨는데. 그래서 1학년 때 어려움을 느꼈으며 과학 과목과 친해지기 위해서 사이언스 분야에 대해서 연구를 했대요. 그러니까 영어 잡지부인데 사이언스를 봤대요. 이런 게 융합적 인재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게 써야 돼요. 학교 가서 무슨 말인지 알겠죠. 저렇게 써달라고 해야 됩니다. 세포 분야를 가지고 했고요. 의학과에 관련된 메디칼에 대해서 의료용 고분자에 관련된 기사 잡지를 읽었대요. 그럼 물어보겠죠. 의료용 고분자에 관련된 기사 읽었는데 그 기사 읽고 뭐 생각나는 부분이나 네가 뭔가를 저걸 통해서 뭘 배웠는지 그런 거에 대해서 물어보는 겁니다. 의대이기 때문에. 의대는 면접이 좀 까다롭습니다. 또한 실생활에 사용하는데 애를 썼으며 그 결과 어려웠던 과학 과목이 좋아졌으며 제가 관심 분야에 있던 폭넓은 지식을 얻었는데요. 3학년 때는 멘토했답니다. 우리 학생들 멘토 참 많이 합니다. 뭘 그렇게 잘 가르쳐 주시는지 그놈의 멘토는 다 멘토예요 보면. 그러다 보니까 멘토했을 때 가장 기억에 남는 친구. 또한 두 번째는 그 친구 때문에 뭐 어려웠던 점은 없었니? 세 번째는 그거 어떤 식으로 극복해서 그 친구랑 극복해냈어. 그런데 교수가 이렇게 물어볼 수도 있습니다. 우리 아가 멘토 해봤니? 멘토하면서 가장 기억에 남는 친구 있을 거 아니야. 그지? 그지? 그 친구한테 뭐 어려운 점이 있었을 거야. 그거 극복했을 거 아니야. 근데 여기서 이렇게 물어볼 수 있어. 친구가 끝까지 말을 안 들어. 죽어도 지가 옳대. 어떻게 설득할래? 라고 물어볼 수 있다는 거죠. 왜 그러면 아이들이 준비해간 답을 교수들은 아는데 그거에서 더 강하게 물어보는 거예요. 그랬을 때 네가 어떻게 설득할 거냐고. 그럼 보통 아이들은 다 그렇게 대답합니다. 눈높이를 맞춰야죠. 본인의 눈높이를 그렇게 잘 맞춰주시는지 아이의 입장을 생각하고 개방적인 태도로 뭔가를 제시하고요.
뭐 그 아이가 고집핀다면 또 그 과정을 설득하고요. 이런 얘기를 하는데 그런 말을 듣고 싶어서 물어보는 게 아니에요. 어떤 과정에 대한 되게 뚜렷한 것을 좀 자세히 설명을 해야 돼요. 보통 눈높이를 맞춘대요. 눈높이 맞춘다는 게 도대체 난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 그 아이의 입장을 생각한다는 거 아니야. 그러면 그 아이의 입장을 생각하기 위한 과정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 아이 문제집을 제가 한번 먼저 보고요. 그 아이 풀이 과정이 저랑 도대체 뭐가 다른데 이 친구가 그 풀이 과정을 고집을 하는지 한번 생각할 시간과 그 아이가 풀이 과정이 제 거보다 훨씬 효율적이라면은 그 부분에 대해서 받아들이고 그 부분을 저도 인정을 해야 되는 부분이고, 근데 그 아이 풀이 과정이 제 거보다 효율적이지 못하고 길다라면 왜 효율적인 거에 대한 부분을 더 많이 설명을 해야겠죠. 끊임없이 설명과 설득을 해야겠죠. 라는 그런 얘기가 듣고 싶은 거예요. 어떤 좀 구체적으로 얘기를 하는데 다들 말하는 거 들어보면 눈높이를 맞추고 개방적인 태도로 그 사람의 입장을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100명이면 99명이 다 그거 얘기하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다 똑같더라는 겁니다. 그런 걸 얘기 듣는 게 아니고 되게 구체적인 거를 듣고 싶은 거예요. 대학교에서는. 그래서 영어로 기사를 쓰고 처음에는 선배 도움을 받았으면 3학년이 돼서는 애들한테 가르쳐줬대요. 그러면 뭔가 느낀 점이 있겠죠. 왜 가르쳐줬으며 그걸 통해서 네가 뭘 느꼈고 혹시 애들 가르치면서 어려운 점은 없었니? 이런 것이 다 서류 신뢰도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자소서 하나 가지고 물어볼 수 있는 거를 뽑아낸 겁니다, 이게. 근데 자소서 4개잖아요. 얼마나 많이 나오겠어요. 거기다가 생기부도 지금 뽑아냈잖아요. 근데 더 그래도 너무 많은데요? 걱정하지 마. 자소서는 생기부에서 뽑아냈기 때문에 겹치는 게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래서 생기부만 제대로 분석하면 자소서 분석은 좀 많이 약해져요. 대신 생기부랑 자소서랑 겹치는 부분은 정말 준비 잘 해가셔야겠죠. 그리고 수험 번호가 뒤로 밀리면 밀릴수록 질문이 쉬워집니다. 교수도 인간인지라 힘들거든요. 이해가시죠? 저는 그러니까 처음에 하는 게 좋다고 생각을 해요. 교수도 심 있을 때. 그때 훨씬 집중해서 봐주시거든요. 뒤로 가면 갈수록 시간도 막 줄어드는 게 보이거든요. 그래서 원서 접수 빨리 집어넣으라 그래요, 보통. 저는. 눈치 작전 할 거 아니면. 왜 그러면 수시는 눈치 작전이 없잖아요. 어차피 내가 준비한 과에 그냥 집어넣으면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런 부분도 있어야 되고. 그래서 좀 뒤로 들어가는 아이들한테는 제가 그런 얘기를 합니다. 들어가서 그러니까 교수님들이 되게 힘들어 하실 때 좀 이렇게 재치 있는 얘기 같은 걸 좀 하라고. 그러면 살아나시거든요. 자, 면접 자세는요. 이건 뭐 첫 번째는 들어가실 때 노크하고 들어가셔야 됩니다. 노크를 딱딱 하잖아요. 그러면은 네 하고 들어오라고 합니다. 그러면 문 열고 들어가면 되거든요. 들어가자마자 인사를 하시면 됩니다. 보통 앉아서 인사하는 애들이 있는데 그러지 마시고요. 들어가자마자 인사하고 걸어 들어가서 의자에 앉으시면 돼요. 인사 2번 할 필요는 없어요. 그 다음에 인사 공손하게 하고 수험 번호랑 자기소개를 하는데 첫 번째는 학교마다 좀 틀립니다. 이거 확인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면접장을 도착하시면은 거기 조교들이 있어요. 물어봐요. 수험 번호 말해도 되는지, 이름 말해도 됩니까? 안 되는 학교들이 있어요. 수험 번호, 이름, 교복 이런 거 못 입게 하는 학교들이 있어요. 교복 입고 오면 코트를 입힙니다. 아니면 그 학교 마크에다가 스티커를 붙여줘요. 그 드라마 같은 데 보시면은 광고관인이라 붙이잖아요. 그것처럼 마크를 가려버립니다. 왜 그러면 특목고 애들 형평성 때문에 그래요. 걔네들은 솔직히 눈에 튀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럽니다. 그럼 바지를 벗겨야지. 그러니까 특히 여학생들 치마 가려야 되는 거 아니냐고. 왜 그러냐면 저쪽 좋은 학교 중에요. 체크 무늬가 있습니다. 누가 봐도 그 학교야. 그래서 제가 그런 얘기 했습니다. 빌려 입어! 그랬거든요. 그것처럼 그거 다 확인하셔야 됩니다. 인하대학교는 블라인드입니다. 다 가려놓고 하거든요. 그런데 어떤 학교들은 그걸 말 못하게 해요. 출신, 어느 지역, 자기소개할 때 어느 지역에서 온 뭐 이런 거 말 못하게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물어보셔야, 미리 학교에 좀 체크를 하십시오. 괜히 들어갔다가 빵점 먹지 마시고요. 저희 아버님, 말했잖아요. 금메달. 금메달 꺼내면, 요번에 들어가서 금메달 하나 딱 보여줬죠. 금메달, 이해가시죠? 그러면 바로 합격할 수 있어요. 특히 금메달 들고 들어가면 100% 합격하는 학교가 이화여대라고. 면접이 끝났네요. 자, 복장은 단정하고 염색은 절대 하시면 안 된다. 염색 같은 경우는 재수생들이 좀 많이 합니다. 그래서 재수생 애들 오면 처음에 그만합니다. 다시 깜장색으로 하고 오시라고. 염색하시면 안 되고요. 답변 중에 강조할 사항이 있으면 제스처 정도는 사용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오두막년 떠시면 안 돼요.
그게 말입니다. 막 이렇게 하시면 안 되고요. 강조할 부분에 있어서 살짝 손을 올리던 정도지 너무 액션 많이 취하시면 안 됩니다. 외국 애들 말하는 거 보면 막 하면서 얘기하는데 그렇게 하시면 혼란스럽기 때문에 두 손 공손히 있다가 제스처 취할 때만 살짝씩 들어주는 게 가장 좋아 보인다고 교수님 말씀이었습니다. 이건 제가 말한 건 아니에요. 저는 오동방정 떠놓고 되게 좋아하는데. 그리고 감사합니다랑 마지막 인사말은 반드시 하고 나오셔야 되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 또 말씀드릴 게 뭐냐면 그런 거 물어봅니다. 마지막으로 할 말이 있니? 안 물어보는 학교 있습니다. 그러면 말을 하세요. 저 마지막으로 한마디만 더 해도 되겠습니까? 대부분 된다고 합니다. 안 된다고 하는 학교 며칠 전까지만 해도 없었는데요. 있습니다. 이번에 간 아이가 저 마지막으로 한마디만 더 해도 되겠습니까? 교수가 말했답니다. 됐어, 나가셔도 돼요. 왜 그러면 너무 뒷번에 있어가지고 말했잖아요. 뒤로 가면은 불리하다고. 그러니까 빨리 누셨어야 돼요. 뒤로 가면 불리합니다. 그래서 말을 못하고 나가갖고 겁나 준비했거든요, 우리가 그걸. 근데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 하실 때 막 그 학교 특정에 대한 부분을 많이 하잖아요. 그렇게 많이 강조할 필요 없습니다. 좀 보편적인 부분을 얘기하고 전공이나 내가 장래에 무엇인가가 되고 싶은 부분에 이 학교가 하나의 통과 과정이 된다는 부분만 잘 어필하고 나는 뚜렷한 꿈을 갖고 있는 사람입니다 라는 부분이 있으면 좋아요. 저는 어떠한 무엇이 되고 싶고 이번에 이제 시험 보러 가는 애 중에 그런 겁니다. 국제 통역사가 되고 싶은데 그렇기 때문에 영어 영문과 인하대학교 영어 영문과를 집어넣고 인하대학교 영어 영문과를 통해서 저는 영어뿐만이 아니라 뭐 일본어가 됐건 중국어가 됐건 영어가 됐건 국제 석상의 통역사로서 좀 다문화의 언어를 할 수 있는 그런 통역사가 되기 위해서 뭐 열심히 그러니까 열심히 학업에 임할 거면 뭐 자랑스러운 인하인이 되겠습니다. 이게 우리 마지막 인사말이었어요. 하고 나왔는지 안 하고 나왔는지 모르겠어요. 지금 면접을 보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 그렇게 준비를 하라는 거죠. 마지막 인사말 정도는. 그런데 다 그걸 해요. 그래서 그렇게 막 뚜렷하게 기억나지는 않는답니다, 교수들이. 진짜 금년에 꺼내는 게 더 좋을 수도 있어요, 솔직히. 자, 그러는데 그거 꺼내시면 아웃입니다, 아시죠? 그건 정유라만 가능한 거예요. 그냥 걔만 가능한 거예요. 우리 그분의 힘을 들여서. 그래서 마지막으로 인사말 정도를 하시고 나오시면 되고요. 자, 두 학생이 있습니다. 한 명 남학생이고요. 한 명 여학생입니다. 그죠? 여학생이 그렇게 뭐 이쁘다라고 해온 건 아니고요. 여학생은 방긋 웃고 있습니다. 그죠? 남학생 표정 보이시죠? 화가 났습니다, 일단. 오른쪽을 선택하십시오. 웃으셔야 됩니다. 면접 볼 때 웃으셔야 돼요. 그냥 무표정하게 이러고 있으면 안 돼요. 이게 뭐야, 이게 어떡할 거야. 그렇기 때문에 웃는 얼굴로 모든 거를 다 하셔야 됩니다. 아무리 뭐 교수가 얘기한 거를 말 못했어도 웃고 있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런 무표정 절대 안 됩니다. 저 방송하신 거나 이거 보시면 저는 항상 웃고 있습니다. 쾌활하죠. 이러지 않아요? 이러면 안 되고요. 그러니까 웃는 얼굴로 준비를 하셔야 되고요. 그래서 면접 자세에 있어서는 꼭 이렇게 손 이렇게 안 하셔도 됩니다. 손은 가지런히 놓는 건 좋은데 저렇게까지는 안 하셔도 되고 강조할 부분에 대해서 제스처만 좀 취해주면 준비가 되고요. 웃는 얼굴에 그런 얘기 들어봤죠? 침 못 뱉는다고. 그러니까 웃고 있는 게 가장 좋습니다. 저희가 컨쇼에서 이제 많은 학생들을 면접을 보내고 또 면접을 준비하고 하다 보니까 느낀 게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결국은 서류 신뢰도구나 라는 생각을 진짜 많이 했어요. 물어보는 것 중에 반 이상이 서류에 대한 신뢰도를 물어보는 게 가장 많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준비를 하셔야 되는 거고 면접이라는 거는 아까 말씀드렸지만 뭔가 예상 문제를 뽑고 연습하는 게 아니에요. 서류를 분석을 하세요. 오늘 가서 읽어보라고요. 서류를, 내 서류를. 그러면 읽다 보면은 교수가 물어보고 싶은 것들이 보여요. 나 같아도 이게 궁금은 하겠다라는 부분들을 뽑아서 예상 질문을 만들고 그거에 대해서 연습을 하는 거예요. 또한 연습할 때는 개요를 짤 거 아니에요. 마지막으로 하나를 말씀드리면 개요를 짜라고 얘기를 한다라는 게 뭐냐면 개요를 짰으면 아이들이 그 개요를 자꾸 외우려고 하는데 외우는 게 아니고 개요를 보고 말하고 덮어놓고 말하고
보고 말하고 덮어놓고 말하고를 반복하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어차피 우리 아가야 면접장 네가 들어갔어. 되게 연습해서 들어갔다? 그러면 그 내용을 똑같은 문장으로 똑같이 말할 자신이 있니? 불가능해. 대신 개요에 짜진 주제와 내가 말하고자 하는 핵심적인 부분만 말하면 되겠지. 그러다 보니까 말하면 말할 때마다 문장 구조는 바뀌더라도 뜻은 같겠지. 그걸 연습하라고요. 문장을 외우려고 하지 말고 그 전달하고 싶은 내용을 말하라고요. 만일 우리가 컨쇼를 찍었어요. 오늘 이거 방송 찍고 다음에 또 강연회 하면 내가 똑같이 말할 수 있을까요? 그때는 금메달 얘기 안 할 거라고 내가 다른 거 찾아서 얘기하지.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렇기 때문에 어떠한 사항을 전달하는 부분은 똑같이 얘기하겠지만 경희대학교나 뭐 서류 신뢰도에 대한 얘기는 똑같이 하겠지만 그 방법이 똑같지는 않다라는 거예요. 똑같아요. 우리 아가가 생활했던 부분을 설명하는 거지 똑같이 외워서 말하는 게 아니라고. 근데 너네들이 자꾸 외우는 게 문제인 거야. 그렇기 때문에 개요를 외우는 거 아닌가요? 아니야. 자꾸 봤다가 내려놨다 해. 괜찮아. 끝까지 면접장 갈 때까지 봐도 돼. 그리고 또 덮어놓고 얘기하고 보고 얘기하고 하다 보면 부모님들이 한번 테스트를 해보세요. 제가 진짜 장담하는데 처음에는 말 거의 못하거든요. 그런데 또 시키시잖아요. 또 시키시면 한 3-4번 됐을 때는 말이라는 걸 하기 시작해요. 얘가. 그러니까 자기 얘기를 하기 시작해요. 왜 그러냐면 기억이 나기 시작하거든. 내가 했던 얘기를. 그렇게 몇 번을 연습하다 보면 아이가 그런 걸 느낍니다. 아, 여기다 이거 넣으면 더 좋겠다. 그러면은 거의 면접이 끝나요. 그 아이는. 그 하나가. 그런데 서류 신뢰도나 우리가 해봤더니요. 한 예상 질문이 한 30개? 한 30개에서 35개? 많은 아이들은 뭐 한 40개? 그 정도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를 이제 나중에 더 줄여야겠죠. 전공에 관련된 부분, 중요한 것들 별표 쳐가지고 그 부분만 좀 더 중점적으로 하고.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지만 오늘 돌아가시면 어머님들, 아버님들이 하실 일은 딱 하나예요. 심심할 때마다 물어보세요. 지나가다가 너 일로 와! 한 다음에 우리 학교 왜 지원했다고? 하면 쭉 얘기하고. 기억이 안 나? 그러면 아까 말했잖아. 기억이 왜 안 나? 내 얘기를 하는 건데. 외웠으니까 기억이 안 난다고 말하는 거잖아. 외우지 말라니까. 그냥 내가 하고 싶은 내 생활에 대해서 진짜 솔직하게 말하면 되는 거예요. 보통 아이들한테 제가 수업할 때 면접 수업이라는 거 할 때 그런 얘기를 해줍니다. 이런 거예요. 지금 당장도 할 수 있어요. 우리 아가는 학교 생활하면서 가장 기억에 남았던 게 뭐야? 소모임 활동. 소모임 활동? 그러면 잘 봐. 소모임 활동 왜 했어? 진로에 대해서 더 알아보고 싶어서. 그러면 그거 하면서 어떤 과정을 거쳤는데? 일단 처음에 먼저 만드는 것부터 시작해서 학생 주도 그래서? 아 진짜 네가 한 거를 설명하면 돼. 그래서 방송에 대한 거 알아보고 그리고 선생님 자는 거 그리고 그렇게 계속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계속 하고 있어. 그래서 네가 결과가 나왔을 거 아니야. 그 결과가 나오면 네가 뭘 알 수 있을 것 같아? 소논문을 썼을 때 뭔가 결과가 나올 거 아니야 이제. 네. 그거에 대해서 네가 뭘 느껴? 뭘 알아보고 싶어서 했는데? 방송 규제 정책. 규제 정책? 그러면 만약 그 규제 정책에 문제가 있으면 대안을 낼 수 있겠네, 그지? 그거에 대해서 생각해 볼 거 아니야. 지금 네가 쌤이랑 얘기했지. 그거 다 갖다 붙이면 면접인 거야. 네가 지금 말한 거를 개요를 짜서 다 갖다 붙이면 면접인 거야. 아까 그랬잖아. 왜 했고? 어떤 과정 거치고 있고, 그런데 아직 연습이 안 돼서 그런 거야. 지금 네가 얘기한 거, 너랑 나랑 지금 처음 만나갖고 내가 처음 물어봤는데, 개요 짜지도 않았는데 말을 하잖아. 그지? 왜 그러냐면은 네가 진짜 있었던 일을 말했기 때문에 그런 거야. 그렇게 말하는 거야. 뭔가 꾸며내거나 뭔가를 과장하는 게 아니라니까? 그러면 네가 지금 말했던 거를 개요를 짜면 훨씬 타이트하게 잘 말할 수 있겠지, 나중엔. 연습하면. 그래, 그렇게 연습을 하는 거라니까. 그러니까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거야, 면접이라는 건. 지금 당장도 만들어낼 수가 있다라는 거지. 이해 가시죠? 그러니까 뭔가를 막 잘하려고 하지 마시고 진실되게만 자기가 진짜 했던 활동을 잘 정리해서 말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일단 그게 첫 번째고요. 그렇게 하다가 이제 스킬이 늘면 그때부터 이제 말 연습을 하는 거죠. 언어를 어떻게 쓸 건지.
그러니까 먼저 해야 될 거와 나중에 스킬은 그 다음인 거야. 아직 말도 못하는 것들이 무슨 스킬을 배우고 있어. 그러면서 애들끼리 막, 야, 그거보다는 이렇게 말하는 게 낫지 않아? 니네 가봐? 기억나나? 기억 하나도 안 날 거? 그렇기 때문에 진실되게 말하는 그 부분을 연습을 하시면 되고요. 오늘 우리 컨쇼 면접에 대한 2017년 부분에 대한 방송은 여기까지이고요. 그리고 우리 수험생 여러분들 진짜 시험 보느라 수고 진짜 많으셨습니다. 요번에 거의 폭망하셔갖고 갑자기 불수능으로 바뀌어갖고 눈물의 고백을 했다는데, 그리고 시간 나시면 광화문 나가갖고 한번 외쳐주세요. 박근혜 땡땡땡땡 하라. 이해가시죠?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들어가실 때 노크하고 들어가셔야 됩니다. 노크를 딱딱 하잖아요? 그러면은 네 하고 들어오라고 합니다. 그러면 문 열고 들어가면 되거든요. 들어가자마자 인사를 하시면 됩니다. 보통 앉아서 인사하는 애들이 있는데 그러지 마시고요. 들어가자마자 인사하고 걸어 들어가서 의자에 앉으시면 돼요. 인사 두 번 할 필요는 없어요. 그 다음에 인사 공손하게 하고 수험 번호랑 자기소개를 하는데, 첫 번째는 학교마다 좀 틀립니다. 이거 확인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면접장을 도착하시면은 거기 조교들이 있어요. 물어봐요. 수험 번호 말해도 되는지, 이름 말해도 됩니까? 안 되는 학교들이 있어요. 수험 번호, 이름, 교복 이런 거 못 입게 하는 학교들이 있어요. 교복 입고 오면 코트를 입힙니다. 아니면 그 학교 마크에다가 스티커를 붙여줘요. 그 드라마 같은 데 보시면은 광고 관인이라 붙이잖아요. 그것처럼 마크를 가려버립니다. 왜 그러면 특목고 애들 형평성 때문에 그래요. 걔네들은 솔직히 눈에 튀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럽니다. 그럼 바지를 벗겨야지. 그러니까 특히 여학생들 치마 가려야 되는 거 아니냐고. 왜 그러냐면 저쪽 좋은 학교 중에요, 체크 무늬가 있습니다. 누가 봐도 그 학교야. 그래서 제가 그런 얘기 했습니다. 빌려 입어! 그랬거든요. 그것처럼 그거 다 확인하셔야 됩니다. 인하대학교는 블라인드입니다. 다 가려놓고 하거든요. 그런데 어떤 학교들은 그걸 말 못하게 해요. 출신, 어느 지역, 자기소개할 때 어느 지역에서 온 뭐 이런 거 말 못하게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물어보셔야, 미리 학교에 좀 체크를 하십시오. 괜히 들어갔다가 빵점 먹지 마시고요. 저희 아버님 말했잖아요. 금메달. 금메달 꺼내면 요번에 들어가서 금메달 하나 딱 보여줬죠. 금메달 이해가시죠? 그러면 바로 합격할 수 있어요. 특히 금메달 들고 들어가면 100% 합격하는 학교가 이화여대라고. 면접이 끝났네요. 자, 복장은 단정하고 염색은 절대 하시면 안 된다. 염색 같은 경우는 재수생들이 좀 많이 합니다. 그래서 재수생 애들 오면 처음에 그 말 합니다. 다시 깜장색으로 하고 오시라고. 염색하시면 안 되고요. 답변 중에 강조할 사항이 있으면 제스처 정도는 사용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오두막냥 떠시면 안 돼요. 그게 말입니다. 막 이렇게 하시면 안 되고요. 강조할 부분에 있어서 살짝 손을 올리는 정도지 너무 액션 많이 취하시면 안 됩니다. 외국 애들 말하는 거 보면 막 하면서 얘기하는데 그렇게 하시면 혼란스럽기 때문에 두 손 공손히 있다가 제스처 취할 때만 살짝씩 들어주는 게 가장 좋아 보인다고 교수님 말씀이었습니다. 이건 제가 말한 건 아니에요. 저는 오동방정 떠놓고 되게 좋아하는데. 그리고 감사합니다랑 마지막 인사말은 반드시 하고 나오셔야 되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 또 말씀드릴 게 뭐냐면 그런 거 물어봅니다. 마지막으로 할 말이 있니? 안 물어보는 학교 있습니다. 그러면 말을 하세요. 저 마지막으로 한마디만 더 해도 되겠습니까? 대부분 된다고 합니다. 안 된다고 하는 학교 며칠 전까지만 해도 없었는데요. 있습니다. 이번에 가나에 줄여가고 있어요. 춘천교대 입학처랑 얘기를 한번 했어요. 왜 그러냐면 이번 년에 토론 면접을 없앴습니다. 걔네가. 그래서 물어봤어요. 왜 그러냐고. 그랬더니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린대요. 미쳐버리겠대요. 그래서 그냥 인성 면접으로 가겠다고. 그래서 요즘 토론 면접은 거의 없어지는 형태로 간다고 보시면 되고요. 홈페이지를 통해서 학교 조사, 그러니까 학교 소개 같은 거 왜 봐야 되냐면 저희가 이제 학교에 대해서 자기소개 해봐. 제일 먼저 가장 많이 물어보는 겁니다. 자기소개 한번 해볼래? 그리고 또 많이 물어보는 게 뭐냐면 너 왜 우리 학교 넣니? 라는 부분을 물어볼 때 가장 준비하기 좋은 게 학교 홈페이지에 들어가시면 그 학교에 이념이 있습니다. 서강대학교는 기독교 학교이기 때문에 약간 기독교적 색깔이 나요. 동대 가서 서강대 얘기할 수는 없잖아요. 종교가 완전 다른데. 그렇기 때문에 그런 학교 소개 부분에 들어가서 보시면 총장님 말씀, 학과장 말씀, 아니면은 뭐 학교에 대한 이념 이런 부분을 좀 정리를 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하면 돼요. 작년에 경희대학교 저희가 준비시킨 아이가 경희대학교를 준비했을 때 그 아이가 그렇게 말을 했더니 그 다음 질문이 뭐였냐면
너 만약 우리 학교 들어와서 그런 창의 인재를 네가 뭐 꿈꾸기 때문에 우리 학교 넣었다라면 너가 창의 인재를 위해서 어떤 활동을 학교에서 했는지 한번 설명해 볼래? 라고 했을 때 그거에 대한 대답은 뒤에 가서 말씀드릴게요. 다 하나로 묶어서 준비하시면 되거든요. 그리고 학과에 대한 기본 지식은 당연히 알고 가셔야 됩니다. 보통 학과 교수가 들어오는 학교가 있고요. 랜덤하게 돌리는 학교가 있어요. 경희대학교나 중앙대학교는 랜덤하게 돌리는데 요즘 학과 교수를 집어넣는 과들이 좀 생겼어요. 왜 그러냐면 이거 랜덤하게 돌렸더니 우리 과에 내가 원하는 아이를 안 뽑고 정말로 기본적인 아이들, 보편적인 아이를 뽑았더니 싫다라는 거죠. 그래서 학과 교수들이 들어오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전공에 대한 부분도 반드시 알고 가셔야 되고요. 학교 홈페이지에 들어가시면 대학교 홈페이지에 들어가시잖아요. 그러면 학과 소개 안에 뭐가 있냐면요. 전공 진로라는 게 있어요. 우리 아이가 나중에 이 학과를 나왔을 때 어떤 일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한 게 쭉 나와 있거든요. 그 중에 내가 하고 싶은 직업이 있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 준비해 가는 게 진로 후에 너 뭐 할래에 대한 대답이 되겠죠. 이런 식으로 준비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면접은 어떠한 것을 물어보는지에 대한 어느 정도의 준비는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보통 제가 예전 방송에서 뭐 4개에서 5개 물어본다는데 요즘 좀 늘었더라고요. 한 8개까지 물어보는데 그 중에 4개에서 5개 정도가 다 서류 신뢰도라고 보시면 되고요. 나머지 3개 정도가 조금 준비하기가 애매모호한 것들을 물어보더라는 거죠.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건 뭐니 해도 서류 신뢰도입니다. 서류 신뢰도 걸리시면요. 그냥 끝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제일 중요한 거예요. 만일 교수가 물어봤어요. 잘 모르겠어. 근데 그렇기 때문에 그런 학교 소개 부분에 들어가서 보시면 총장님 말씀, 학과장 말씀, 아니면은 뭐 학교에 대한 이념 이런 부분을 좀 정리를 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하면 돼요. 작년에 경희대학교 저희가 준비시킨 아이가 경희대학교를 준비했을 때 그 아이가 그렇게 말을 했더니 그 다음 질문이 뭐였냐면 너 만약 우리 학교 들어와서 그런 창의 인재를 네가 뭐 꿈꾸기 때문에 우리 학교 넣었다라면 너가 창의 인재를 위해서 어떤 활동을 학교에서 했는지 한번 설명해 볼래? 라고 했을 때 그거에 대한 대답은 뒤에 가서 말씀드릴게요. 다 하나로 묶어서 준비하시면 되거든요. 그리고 학과에 대한 기본 지식은 당연히 알고 가셔야 됩니다. 보통 학과 교수가 들어오는 학교가 있고요. 랜덤하게 돌리는 학교가 있어요. 경희대학교나 중앙대학교는 랜덤하게 돌리는데 요즘 학과 교수를 집어넣는 과들이 좀 생겼어요. 왜 그러냐면 이거 랜덤하게 돌렸더니 우리 과에 내가 원하는 아이를 안 뽑고 정말로 기본적인 아이들, 보편적인 아이를 뽑았더니 싫다라는 거죠. 그래서 학과 교수들이 들어오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전공에 대한 부분도 반드시 알고 가셔야 되고요. 학교 홈페이지에 들어가시면 대학교 홈페이지에 들어가시잖아요. 그러면 학과 소개 안에 뭐가 있냐면요. 전공 진로라는 게 있어요. 우리 아이가 나중에 이 학과를 나왔을 때 어떤 일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한 게 쭉 나와 있거든요. 그 중에 내가 하고 싶은 직업이 있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 준비해 가는 게 진로 후에 너 뭐 할래에 대한 대답이 되겠죠. 이런 식으로 준비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면접은 어떠한 것을 물어보는지에 대한 어느 정도의 준비는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보통 제가 예전 방송에서 뭐 4개에서 5개 물어본다는데 요즘 좀 늘었더라고요. 한 8개까지 물어보는데 그 중에 4개에서 5개 정도가 다 서류 신뢰도라고 보시면 되고요. 나머지 3개 정도가 조금 준비하기가 애매모호한 것들을 물어보더라는 거죠.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건 뭐니 해도 서류 신뢰도입니다. 서류 신뢰도 걸리시면요. 그냥 끝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제일 중요한 거예요. 만일 교수가 물어봤어요. 잘 모르겠어. 근데 그게 서류 신뢰도가 아니고 어떤 전공에 대한 부분을 물어봤는데 잘 모르겠으면 더 열심히 배워보겠습니다 라고 말하면 어느 정도 감안해 주긴 해요. 그것 때문에 떨어뜨리진 않아요. 대신 서류 신뢰도에 대해서 물어봤는데 애가 제대로 대답을 못하면 그건 아웃이에요. 왜 그러냐면 너 대필했지. 이걸로 물고 늘어지거든요. 걷다가 그런 얘기 정말 많이 들었습니다. 저 면접장 갔는데 교수님이 정말 많이 물어봤다고. 그래서 저 정말 잘 말하고요. 교수님이 너무 좋아하셨다고. 그런 아이가 떨어질 확률이 높아요. 보통 그런 아이들이 자신감 갖고 나와요. 엄마 나 면접 완전 잘 봤다고. 그런데 그런 아이들이 불합격하는 경우가 진짜 많아요. 그래서 물어봐요 저희한테. 아니 우리 아이 진짜 잘하고 나왔다는데 왜 떨어졌을까요? 하면 전 말해요. 그게 많이 물어보는 게 좋은 게 아니라고. 왜 많이 물어보겠어요? 우리 이쪽 분야도 나한테 맞겠는데? 라는 생각이 들 거 아니에요. 그거를 면접장 가서 말하는 거예요. 어린 시절에는 뭐
삼성이나 LG에 대한 뭐 이건희 아저씨를 보면서 경영인의 꿈을 키웠지만 제가 고등학교 올라오면서 어떠한 책을 보고 변호에 대한 이런 법에 대한 부분을 알게 되고 또한 학교 법과 정치 시간을 통해 갖고 법과 정치라는 게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되게 재밌는 거구나 라고 생각해서 법 동아리에 들어가고 그렇게 활동을 하면서 논문을 만들다 보니까 정말 너무 좋아져서 저는 변호사가 꿈이 되겠다는 걸 3학년 때 확정했습니다 라고 말해야 되는 거예요. 어느 순간 그러니까 과정에 대해서 면접 때 말하라고요. 제발. 결과만 말하지 말고 어떤 과정을 거쳐서 내가 그렇게 한다라는 걸 말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엄마는 끝까지 경영인이었어요. 2학년 때까지. 그럼 물어볼 거 아니에요. 너 엄마가 분명 경영학과 가라고 그랬을 텐데 그거 어떻게 꼬셨니? 그러면 그 부분도 설명할 거를 준비를 해가야겠죠. 이런 식으로 예상 문제를 뽑는 거지 작년에 나왔다 다른 학교에서 나왔다 그 예상 문제 갖고 준비하는 게 아니에요. 근데 지금 애들 다 그러고 있거든요. 그게 너무 안타까워서 방송을 한번 더 찍어야겠다는 생각도 했었고 그래서 이렇게 자리를 만든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장래희망이 변경된 이유나 부모님과 학과 선정에 갈등이 생겼던 그런 극복 사례들 그리고 학교에서 가장 많이 물어보는 건 어떤 갈등이 생겼으면 그거 너 어떻게 극복했니? 그거 정말 좋아하거든요. 왜 그러면 그게 아이의 소신을 알 수 있고 발전 가능성을 볼 수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좀 보셔야 되고요. 그 다음으로 또 보셔야 될 게 봉사활동입니다. 이제는 이제 생기부 분석하는 거를 보여드릴게요. 어떤 식으로 분석해서 어떻게 준비를 하셔야지 정말로 면접을 잘 준비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첫 번째는 봉사활동은 예전에 되게 많이 물어봤는데 요즘은 그렇게 많이 물어보진 않아요. 왜 그러냐면 봉사활동이 뻔하거든요. 그런데 물어보는 아이가 저희가 공통점을 하나 찾아낸 게 뭐냐면 1학년 때부터 3학년 때까지 하나의 봉사활동을 꾸준히 나간 아이들이 있어요. 그런 아이는 물어봐요. 너 왜 봉사활동 여기만 나갔어? 그런 아이는 물어보겠지만 학교 봉사가 겁나 많거나 아니면 봉사활동이 가까스로 바뀌는 아이들은 봉사활동에 대해서 물어보는 경우를 본 적이 없어요. 학교 봉사활동은 전혀 물어보질 않아요. 뻔하거든 너네 뭐 했는지. 솔직히 그렇게 열심히 봉사도 안 합니다. 학교에서 막 던져주는 거지. 그런데 외부 봉사는 그렇지 않기 때문에 우리 어떤 아이가 뭐 A라는 곳을 나갔는데 뭐 계속 거기만 나간 거예요. 3년 내내. 그러면 물어보겠죠. 너 거기 뭐가 있니? 거기 나가게 된 이유는 뭐야? 하면 보통 제가 아이들한테 말해준 건 어린 시절부터 라는 단어로 시작하라고 말을 합니다. 제가 고등학교 올라와서가 아니고 어린 시절부터 갔었습니다 라는 걸 얘기하라 그러거든요. 뭐 부모님의 영향을 그건 뒤에 가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눈으로 개요를 짜는 연습을 해야 돼요. 경희대학교 같은 경우. 그리고 서류 신뢰도는 서류를 분석해가지고 하는 건데 그것도 뒤에 가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그렇게 중요하지가 않습니다. 자, 그러면 서류 신뢰도를 좀 볼게요. 오늘 솔직히 이것 때문에 오신 겁니다. 이 서류 신뢰도 어떻게 분석하는지 그리고 이걸 어떻게 대처해야 될지 그리고 이 서류 신뢰도를 어떻게 준비할지를 보시면 생기부를 어떻게 만들지를 알게 되세요. 좀 이따가 생기부 만드는 법도 잠깐 여기 다 지난 아이들이라서 그잖아? 그래서 뭐라 말은 못하겠는데 생기부 및 자소서 분석을 통해서 준비를 하셔야 되는데 자 장래희망이라고 합니다. 혹시 장래희망이 달라진 아이가 있거나 아니면 어머님이랑 장래희망이 좀 다른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2학년 같은 경우나 1학년 아이들 같은 경우는 제가 말합니다. 이거 다르게 쓰라고 그냥 엄마랑 다르게 가라고. 제 방송 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제가 무슨 말 하는지. 자, 우리 아이가 1학년 땐 경영학과인데 2학년 때 변호사로 바뀌었습니다. 그러면 학교에서 물어보겠죠. 너 왜 장래희망 바뀌었니? 그랬을 때 그 대답이 되게 중요합니다. 그런데 아이들은 뭐라 그러면 TV 보다가 그 변호사가 너무 멋져가지고 이런 말 하면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TV에 PD 나오면 또 바뀔 거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변한 이유에 대해서 준비하실 때 어떻게 하는 거냐면 생기부를 다 분석하셔야 됩니다. 아니면 내가 살아왔던 그 생활을 개요를 한번 짜보셔야 돼요. 그래서 단계라는 게 있어야 됩니다. 아이의 꿈이 한 번에 바뀌진 않아요. 뭘 하다 보니까 뭘 알게 되고 그걸 통해서 조금 더 재밌는 걸 알게 되면서 다른 활동을 하게 되고 그걸 통해 갖고 이쪽 분야도 나한테 맞겠는데? 라는 생각이 들 거 아니에요. 그거를 면접장 가서 말하는 거예요. 어린 시절에는 뭐 삼성이나 LG에 대한 뭐 이건희 아저씨를 보면서 경영인의 꿈을 키웠지만 제가 고등학교 올라오면서 어떠한 책을 보고 변호에 대한 이런 법에 대한 부분을 알게 되고 또한 학교 법과 정치 시간을 통해 갖고 법과 정치라는 게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되게 재밌는 거구나 라고 생각해서 동아리를
법동아리에 들어가고 그렇게 활동을 하면서 논문을 만들다 보니까 정말 너무 좋아져서 저는 변호사가 꿈이 되겠다는 거 3학년 때 확정했습니다 라고 말해야 되는 거예요. 어느 순간 그러니까 과정에 대해서 면접 때 말하라고요. 제발. 결과만 말하지 말고 어떤 과정을 거쳐서 내가 그렇게 한다라는 걸 말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엄마는 끝까지 경영인이었어요. 2학년 때까지. 그럼 물어볼 거 아니에요. 너 엄마가 분명 경영학과 가라고 그랬을 텐데 그거 어떻게 꼬셨니? 그러면 그 부분도 설명할 거를 준비를 해가야겠죠. 이런 식으로 예상 문제를 뽑는 거지 작년에 나왔다 다른 학교에서 나왔다 그 예상 문제 갖고 준비하는 게 아니에요. 근데 지금 애들 다 그러고 있거든요. 그게 너무 안타까워서 방송을 한번 더 찍어야겠다는 생각도 했었고 그래서 이렇게 자리를 만든 거고 소설이 써지는 거예요. 상관없어요. 그렇게 소설을 쓰셔도 돼요. 이거 방송 찍고 있어서 확인이 안 돼요. 나가겠습니까 설마? 그 연탄 진짜 이러는지 보러 안 간다고요. 교수들은. 그렇기 때문에 미래지향적인 자기의 생각을 가지고 현실에다가 한번 넣어보라는 거예요. 그래야지 말을 할 수가 있어요. 왜? 내 거니까. 근데 남이 만들어준 거는 내 게 아니라서 외워야 되거든요. 외우면 대답을 못합니다. 진짜 절 믿으셔야 돼요. 우리 아이들 그렇게 말 잘 못합니다. 정말 들어가 보면요. 울고 나오는 아이들도 많아요. 생각보다. 제가 그래서 여자아이들한테는 항상 부탁을 해요. 울지 마. 부탁이야. 모르는 거 있다고 울지 마. 울면 큰일 나. 울면은 봐주지 않습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리고 봉사활동하면서 가장 기억에 남았던 활동이나 우리나라 장애인 봉사를 한다 치면요. 장애인 봉사를 하다 보면 우리나라의 장애 제도에 대한 생각을 한 번은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제도적인 부분을 물어볼 수 있어요. 네가 생각했을 때 우리나라의 장애인 제도에 대해서 혹시 문제점에 대해서 생각해 본 건 없니? 있으면 한번 말해볼래? 하고 막 말하잖아요? 그럼 마지막에 다시 물어봅니다. 그러면 그건 어떻게 대안을 냈으면 좋겠어? 하면 거기에 대해서 또 말하는 거고요. 왜 그러냐면 이런 식으로 서류를 찾아내는 겁니다. 장애인 진짜 가서 열심히 안 했으면 물어보면 대답을 못해요. 장애인 제도에 대해서 안 생각해봤을 거라고 걔는. 그냥 가서 점수만 따왔을 테니까요. 시간만. 그런 아이 골라내는 겁니다. 이해 가시죠? 그렇기 때문에 내가 만약 장애가 됐건 아니면은 노인복지가 됐건 그런 거 갔으면 그거에 대한 생각, 제도 이런 거에 대해서는 한 번 정도는 생각하고 준비하고 가셔야 되고요. 우리나라 복지 수준이 어느 정도가 되는지 이런 것도 솔직히 한 번 정도는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우리 아가 인권은 알잖아. 너는 이거 완전 중요해. 자, 그렇기 때문에 인권이나 이런 복지 수준 이런 거에 대해서 우리나라 복지 수준 정도는 최소한 알고 가야겠죠.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동아리입니다. 동아리는요 이제 글이 막 써져 있어요. 그죠? 학교에서 글을 써줬습니다. 또한 글을 써야 되는 학년 아이도 있어요. 어떻게 쓰는지도 좀 말해줄게요. 동아리 활동 같은 경우는 이거 이제 학교에서 써준 거 중에 좀 잘 써진 게 있어서 좀 뺀 겁니다. 이 학교는 좀 잘 써준 게 있어서 평소 인권 문제에 관심이 많아서 일본 위안부 관련 부스 이거 지금 줄인 겁니다. 되게 길었는데 중간중간 잘라낸 거예요. 부스 운영을 통해서 이 문제점에 관해서 자세히 알게 되었고 아직까지 논란이 끊이지 않고 일본군의 위안부 문제는 2015년 한일 협상에 대해서 분석하고 앞으로도 위안부에 대한 소논문을 작성했대요. 그러면 이거 100% 물어봅니다. 위안부에 대한 소논문을 쓰면서 네가 느낀 점은 뭐니? 왜 하필이면 위안부야? 또한 네가 생각해 인간인지라 힘들거든요. 이해가시죠? 저는 그러니까 처음에 하는 게 좋다고 생각을 해요. 교수들 심 있을 때. 그때 훨씬 집중해서 봐주시거든요. 뒤로 가면 갈수록 시간도 막 줄어드는 게 보이거든요. 그래서 원서 접수 빨리 집어넣으라 그래요. 보통 저는. 눈치 작전 할 거 아니면. 왜 그러면 수시는 눈치 작전이 없잖아요. 어차피 내가 준비한 과에 그냥 집어넣으면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런 부분도 있어야 되고 그래서 좀 뒤로 들어가는 아이들한테는 제가 그런 얘기를 합니다. 들어가서 그러니까 교수님들이 되게 힘들어 하실 때 좀 이렇게 재치 있는 얘기 같은 걸 좀 하라고. 그러면 살아나시거든요. 자, 면접 자세는요. 이건 첫 번째는 들어가실 때 노크하고 들어가셔야 됩니다. 노크를 딱딱 하잖아요. 그러면은 네 하고 들어오라고 합니다. 그러면 문 열고 들어가면 되거든요. 들어가자마자 인사를 하시면 됩니다.
보통 앉아서 인사하는 애들이 있는데 그러지 마시고요. 들어가자마자 인사하고 걸어 들어가서 의자에 앉으시면 돼요. 인사 2번 할 필요는 없어요. 그 다음에 인사 공손하게 하고 수험 번호랑 자기소개를 하는데 첫 번째는 학교마다 좀 틀립니다. 이거 확인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면접장을 도착하시면은 거기 조교들이 있어요. 물어봐요. 수험 번호 말해도 되는지, 이름 말해도 됩니까? 안 되는 학교들이 있어요. 수험 번호, 이름, 교복 이런 거 못 입게 하는 학교들이 있어요. 교복 입고 오면 코트를 입힙니다. 아니면 그 학교 마크에다가 스티커를 붙여줘요. 그 드라마 같은 데 보시면은 광고 가린이라 붙이잖아요. 그것처럼 마크를 가려버립니다. 왜 그러면 특목고 애들 형평성 때문에 그래요. 걔네들은 솔직히 눈에 튀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럽니다. 그럼 바지를 벗겨야지. 그러니까 특히 여학생들 치마 가려야 되는 거 아니냐고. 왜 그러냐면 저쪽 좋은 학교 중에요. 체크 무늬가 있습니다. 누가 봐도 그 학교야. 그래서 제가 그런 얘기 했습니다. 빌려 입어! 그랬거든요. 그것처럼 그거 다 확인하셔야 됩니다. 인하대학교는 블라인드입니다. 다 가려놓고 하거든요. 그런데 어떤 학교들은 그걸 말 못하게 해요. 출신, 어느 지역, 자기소개할 때 어느 지역에서 온 뭐 이런 거 말 못하게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물어보셔야, 미리 학교에 좀 체크를 하십시오. 괜히 들어갔다가 빵점 먹지 마시고요. 저희 아버님, 말했잖아요. 금메달. 금메달 꺼내면, 요번에 들어가서 금메달 하나 딱 보여줬죠. 금메달, 이해가시죠? 그러면 바로 합격할 수 있어요. 특히 금메달 들고 들어가면 100% 합격하는 학교가 이화여대라고. 면접이 끝났네요. 자, 복장은 단정하고 염색은 절대 하시면 안 된다. 염색 같은 경우는 재수생들이 좀 많이 합니다. 그래서 재수생 애들 오면 처음에 그 말 합니다. 다시 깜장색으로 하고 오시라고. 염색하시면 안 되고요. 답변 중에 강조할 사항이 있으면 제스처 정도는 사용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오두막년 떠시면 안 돼요. 그게 말입니다. 그런데 처음에는 아예 말을 못했었는데 말을 하게끔 해준 이유가 딱 하나였습니다. 면접은 내가 진짜 활동했던 부분을 저희가 얘기하는 거잖아요, 가서. 그런데 그거를 너무 잘 말하고 싶은 거예요. 뭔가 되게 있어 보이게 말하고 싶어서 그거를 꾸며내다가 걸리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학교에서도 그런 얘기 들어보셨을 겁니다. 진실된 아이를 뽑고 싶다고. 그러니까 학교에서 내가 활동한 부분을 진실되게 말하면 돼요. 그러기 위해선 생활기록부를 분석하는 게 솔직히 제일 많은 시간이 투자되고 그 부분이 가장 중요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첫 번째 보시면요. 면접 준비는 크게 첫 번째는 이제 학교별로 면접이 어떤지를 분석을 하셔야 됩니다. 경희대학교나 고대 같은 경우는 구술 면접이라는 걸 보고요. 나머지 학교들은 거의가 다 서류 신뢰도예요. 하나를 말씀드리면 면접 때문에 아이들의 성적이 뒤집어지진 않아요. 제가 생각했을 땐. 이것 분명 이렇게 또 방송 찍어서 올리면 악플들 막 달릴 것 같은데 제가 생각했을 땐 안 바뀌어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면접은 20%밖에 반영이 안 됩니다. 그 20% 왜 보는 거냐면 학교에서 생활기록부를 어떻게 만들어줬는데 그게 진짜 했던 활동이 아닐 수도 있잖아요. 왜 그러냐면 어떻게든 좋게 보이려고 과장시킬 수 있거든요. 두 번째는 뭐냐면 자소서는 100% 학생이 썼잖아요. 그런데 누군가의 도움을 받은 사람이 있으면 그거 찾아내야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건 서류 신뢰도고 그거를 점검하는 단계인 거지 너 면접 너 우리 아가 말 정말 잘했구나 하고 순위를 뒤집어 주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면접의 서류 신뢰도가 문제가 생기면 아예 명단에서 빼버리는 게 문제인 거예요. 그래서 면접 준비라는 걸 해가야 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학교별로 면접하는 방법이 있겠죠. 뭐 구술 면접하는 학교도 있을 테고 구술이랑 인성 면접 합쳐서 하는 학교도 있을 테고 토론 면접이라는 것도 있는데 요즘은 토론 면접은 좀 많이 줄여가고 있어요. 춘천교대 입학처랑 얘기를 한번 했어요. 왜 그러냐면 이번 년에 토론 면접을 없앴습니다. 걔네가. 그래서 물어봤어요. 왜 그러냐고. 그랬더니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린대요. 미쳐버리겠대요. 그래서 그냥 인성 면접으로 가겠다고. 그래서 요즘 토론 면접은 거의 없어지는 형태로 간다고 보시면 되고요. 홈페이지를 통해서 학교 조사, 그러니까 학교 소개 같은 거 왜 봐야 되냐면 저희가 이제 학교에 대해서 자기소개해봐. 제일 먼저 가장 많이 물어보는 겁니다. 자기소개 한번 해볼래? 그리고 또 많이 물어보는 게 뭐냐면 너 왜 우리 학교 넣니? 라는 부분을 물어볼 때 가장 준비하기 좋은 게 학교 홈페이지에 들어가시면 그 학교에 이념이 있습니다. 서강대학교는 기독교 학교이기 때문에 약간 기독교적 색깔이 나요.
동대 가서 서강대 얘기할 수는 없잖아요. 종교가 완전 다른데. 활동을 했으면 그거 왜 했겠어요? 어떤 과정을 거쳤는데 그 과정에 어려운 점은 있었는데 그거에 대해서 극복하면서 아이가 뭘 알게 된 계기가 되었습니다. 이 법칙에 맞춰서 써야 돼요. 그래야지 대학교가 좋아합니다. 그래서 어머님들한테 그걸 말씀드려요. 학생 아가들한테 그걸 말해줘요. 이렇게 쓰라고 제발. 법칙에 맞게끔 쓰라고. 그런데 우리 아이들 생기부 읽어보면요. 다 결과밖에 없어요. 이거 했음. 이거 했어요. 심지어는 자기가 썼는데도 그걸 써가서 친구들 걸 베껴갖고 이거 했어요. 그렇게 하면 안 되고요. 어떠한 원인, 결과. 그러다 보니까 생활기록부 같은 경우 분석해서 면접 물어볼 때 결과만 있으니까 과정을 물어보는 겁니다. 어머님들한테, 그러니까 학생들한테. 너 이거 했다는데 이거 어떻게 했어? 그러면 뭘 물어보겠어요? 왜 했어? 어떤 과정이 가장 기억이 남니? 근데 더 웃긴 거는 이거예요. 어떤 과정이 가장 기억이 남니? 그러면 왜 기억에 남겠습니까? 학생들이. 그게. 뭔가 어려운 점이 있었겠죠. 그거를 극복하기 위해서 노력을 했을 거라고요, 우리 아이는. 그러니까 기억에 남겠죠. 그렇기 때문에 너 가장 기억에 남는 게 뭐야? 라고 물어봤을 때 저는 어떠한 과정을 거치는데 어려운 점이 있었고 그 어려운 점을 어떻게 극복했더니 가장 기억에 남아요? 라고 말하면 추가 질문이 안 일어나요. 그래서 너 그거 어려운 점 뭐였어? 그거 어떻게 극복했는데가 안 나온다고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한 번에 다 그 부분을 다 소화해낼 수가 있다는 거죠. 두 번째는 아까 보셨겠지만 가장 기억에 남는 활동 물어보잖아요? 그럼 그거 말하면 돼요. 학교 생활하면서 가장 어려웠던 점은 뭐야? 그거 말하면 돼요. 다. 그러니까 가장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 항목 하나를 만드는 것도 중요해요. 그게 동아리가 됐건 봉사활동이 됐건 뭘 물어봐도 그쪽으로 끌고 갈 수 있게끔. 그렇기 때문에 2학년, 1, 2학년 아이들 생기부 만들 때도 어느 분야에 되게 많은 힘을 기울여서 쓰라고 그러거든요. 글자 제한 수가 있기 때문에 다 잘 쓸 수는 없어요. 어떤 거는 한 줄짜리고 어떤 거는 5줄짜리인 거예요. 그거를 나눠서 나중에 그 5줄짜리는 자소서에다가 안 쓸 거라고요. 하여튼 그래요. 그거는 뭐 오늘 시간이 아니기 때문에. 그리고 또 하나 보셔야 될 게 세부 능력 특기 사항입니다. 이거는 각 학교 선생님들이 써주시는 겁니다. 그런데 이 세부 능력 특기 사항은 일단 내신이랑 좀 관련이 있고요. 세부 능력 특기 사항을 되게 좋아하는 학교들은 또 나눠져 있습니다. 동아리나 봉사나 이쪽에 대해서 좀 많이 물어보는 학교가 있는 반면에 세부 능력 특기 사항 무조건 체크하고 넘어가는 학교들도 있습니다. 세부 능력 특기 사항이 뭐냐면 학과별로 그 아이가 무슨 활동을 했는지 쓰는 거예요. 이것도 이제 좀 잘 써진 건데요. 첫 번째는 김소월의 시에 암송하면서 우리 민족의 보편적인 정서와 민족의 운율을 느꼈대요. 물어봅니다. 김소월 시 봤다며 한번 해볼래? 안 그럴 것 같지? 물어봅니다. 이건 뭐 첫 번째는 들어가실 때 노크하고 들어가셔야 됩니다. 노크를 딱딱 하잖아요. 그러면은 네 하고 들어오라고 합니다. 그러면 문 열고 들어가면 되거든요. 들어가자마자 인사를 하시면 됩니다. 보통 앉아서 인사하는 애들이 있는데 그러지 마시고요. 들어가자마자 인사하고 걸어 들어가서 의자에 앉으시면 돼요. 인사 2번 할 필요는 없어요. 그 다음에 인사 공손하게 하고 수험 번호랑 자기소개를 하는데 첫 번째는 학교마다 좀 틀립니다. 이거 확인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면접장을 도착하시면은 거기 조교들이 있어요. 물어봐요. 수험 번호 말해도 되는지, 이름 말해도 됩니까? 안 되는 학교들이 있어요. 수험 번호, 이름, 교복 이런 거 못 입게 하는 학교들이 있어요. 교복 입고 오면 코트를 입힙니다. 아니면 그 학교 마크에다가 스티커를 붙여줘요. 그 드라마 같은 데 보시면은 광고 관인이라 붙이잖아요. 그것처럼 마크를 가려버립니다. 왜 그러면 특목고 애들 형평성 때문에 그래요. 걔네들은 솔직히 눈에 튀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럽니다. 그럼 바지를 벗겨야지. 그러니까 특히 여학생들 치마 가려야 되는 거 아니냐고. 왜 그러냐면 저쪽 좋은 학교 중에요. 체크 무늬가 있습니다. 누가 봐도 그 학교야. 그래서 제가 그런 얘기 했습니다. 빌려 입어! 그랬거든요. 그것처럼 그거 다 확인하셔야 됩니다. 인하대학교는 블라인드입니다. 다 가려놓고 하거든요. 그런데 어떤 학교들은 그걸 말 못하게 해요. 출신, 어느 지역, 자기소개할 때 어느 지역에서 온 뭐 이런 거 말 못하게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물어보셔야 미리 학교에 좀 체크를 하십시오. 괜히 들어갔다가 빵점 먹지 마시고요. 저희 아버님 말했잖아요. 금메달. 금메달 꺼내면 요번에 들어가서 금메달 하나 딱 보여줬죠. 금메달 이해가시죠? 그러면 바로 합격할 수 있어요. 특히 금메달 들고 들어가면 100% 합격하는 학교가 이화여대라고. 면접이 끝났네요. 자, 복장은 단정하고 염색은 절대 하시면 안 된다. 염색 같은 경우는
재수생들이 좀 많이 합니다. 그래서 재수생 애들 오면 처음에 그 말 합니다. 다시 깜장색으로 하고 오시라고. 예, 염색하시면 안 되고요. 답변 중에 강조할 사항이 있으면 제스처 정도는 사용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오두막냥 떠시면 안 돼요. 아, 그게 말입니다. 막 이렇게 하시면 안 되고요. 강조할 부분에 있어서 살짝 손을 올리는 정도지 너무 액션 많이 취하시면 안 됩니다. 외국 애들 말하는 거 보면 막 하면서 얘기하는데 그렇게 하시면 혼란스럽기 때문에 두 손 공손히 있다가 제스처 취할 때만 살짝씩 들어주는 게 가장 좋아 보인다고 교수님 말씀이었습니다. 이건 제가 말한 건 아니에요. 저는 오동방정 떠놓고 되게 좋아하는데. 그리고 감사합니다랑 마지막 인사말은 반드시 하고 나오셔야 되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 또 말씀드릴 게 뭐냐면 그런 거 물어봅니다. 마지막으로 할 말이 있니? 안 물어보는 학교 있습니다. 그러면 말을 하세요. 저 마지막으로 한마디만 더 해도 되겠습니까? 대부분 된다고 합니다. 안 된다고 하는 학교 며칠 전까지만 해도 없었는데요. 있습니다. 그러니까 학생들한테 너 이거 했다는데 이거 어떻게 했어? 그러면 뭘 물어보겠어요? 왜 했어? 어떤 과정이 가장 기억에 남니? 근데 더 웃긴 거는 이거예요. 어떤 과정이 가장 기억이 남니? 그러면 왜 기억에 남겠습니까? 학생들이. 그게 뭔가 어려운 점이 있었겠죠. 그거를 극복하기 위해서 노력을 했을 거라고요. 우리 아이는. 그러니까 기억에 남겠죠. 그렇기 때문에 너 가장 기억에 남는 게 뭐야? 라고 물어봤을 때 저는 어떠한 과정을 거치는데 어려운 점이 있었고 그 어려운 점을 어떻게 극복했더니 가장 기억에 남아요? 라고 말하면 추가 질문이 안 일어나요. 그래서 너 그거 어려운 점 뭐였어? 그거 어떻게 극복했는데가 안 나온다고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한 번에 다 그 부분을 다 소화해낼 수가 있다는 거죠. 두 번째는 아까 보셨겠지만 가장 기억에 남는 활동 물어보잖아요? 그럼 그거 말하면 돼요. 학교 생활하면서 가장 어려웠던 점은 뭐야? 그거 말하면 돼요. 다. 그러니까 가장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 항목 하나를 만드는 것도 중요해요. 그게 동아리가 됐건 봉사활동이 됐건 뭘 물어봐도 그쪽으로 끌고 갈 수 있게끔. 그렇기 때문에 2학년, 1, 2학년 아이들 생기부 만들 때도 어느 분야에 되게 많은 힘을 기울여서 쓰라고 그러거든요. 글자 제한 수가 있기 때문에 다 잘 쓸 수는 없어요. 어떤 거는 한 줄짜리고 어떤 거는 5줄짜리인 거예요. 그거를 나눠서 나중에 그 5줄짜리는 자소서에다가 안 쓸 거라고요. 하여튼 그래요. 그거는 뭐 오늘 시간이 아니기 때문에. 그리고 또 하나 보셔야 될 게 세부 능력 특기 사항입니다. 이거는 각 학교 선생님들이 써주시는 겁니다. 그런데 이 세부 능력 특기 사항은 일단 내신이랑 좀 관련이 있고요. 세부 능력 특기 사항을 되게 좋아하는 학교들은 또 나눠져 있습니다. 동아리나 봉사나 이쪽에 대해서 좀 많이 물어보는 학교가 있는 반면에 세부 능력 특기 사항 무조건 체크하고 넘어가는 학교들도 있습니다. 세부 능력 특기 사항이 뭐냐면 학과별로 그 아이가 무슨 활동을 했는지 쓰는 거예요. 이것도 이제 좀 잘 써진 건데요. 첫 번째는 김소월의 시에 암송하면서 우리 민족의 보편적인 정서와 민족의 운율을 느꼈대요. 물어봅니다. 김소월 시 봤다며 한번 해볼래? 안 그럴 것 같지? 물어봅니다. 왜 그러냐면 여기 뭐 되게 많은 걸 보편적인 정서를 느꼈대요. 가장 기억에 남는 문장 하나만 한번 해볼래? 라고 물어봅니다. 학교에서 배웠다면서. 만약 저걸 기억 못한다면 그 아이는 배운 게 아닌 거죠. 감점! 이해 가시죠? 아웃시키지는 않습니다. 학교에서 쓴 거기 때문에. 대신 자소서에다가 썼는데 말 못하면 아웃입니다. 생기부는 좀 틀리지만. 여기는 생기부는 네가 쓴 게 아니잖아. 학교에서 써주고 어떻게 하겠어? 그렇다고 네가 면접 보는 거. 그런 게 있어요? 어머, 국어 선생님 미쳤나봐, 얘가. 막, 그거 김소호를 써서 이럴 수는 없잖아. 그렇지? 그렇기 때문에 그런 거에 대해서 물어보고 또한 토론을 했으면 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또 하나의 팁을 드리자면 어차피 다 만들어진 거라서 이거는 방송 때문에 말씀드린 건데 만일 창의 체험에 우리 아이가 소논문이 있으면 세부 능력에도 또 나와도 되고요. 진로 활동에 또 나와도 됩니다. 같은 내용이 3번 연속 나와도 상관이 없어요. 그렇게 강조할 거는 그렇게 강조를 하는 겁니다. 자, 자기소개서입니다. 가장 중요합니다. 여태까지는 뭘 본 거냐면 생활기록부라는 걸 봤는데 생활기록부는 솔직히 학교에서 작성해 준 거기 때문에 서주실래도 부분을 검증은 하겠지만 아이 잘못은 아니거든요. 대신 자기소개서는 아이가 쓴 거잖아요. 이건 걸리면 끝장나는 겁니다. 그래서 보시면 3년 동안 꾸준히 해오던 영어 잡지부에서 끊임없이 배움에 즐거움을 주는 활동을 했답니다. 영어 잡지부라는 거에 들어갔대요. 이 친구가요. 지금 면접
끝났겠네요. 인하대학교 면접 보는 학생인데 영어 영문과 학생입니다. 어제까지 겁나 준비하고 간 학생인데 영어 잡지부에 들어갔다라면 왜 영어 잡지부에 들어갔는지 이 친구 그 친구 아니네요. 이 친구는 의대 친구입니다. 이 친구 생기부가 제가 여태까지 봤던 생기부 중에 가장 좋은 생기부입니다. 일명 수상내역 61개. 그죠. 어마어마하죠. 이 친구는요, 학교에서 거의 몰아준 거죠. 순천아입니다. 오늘 안 오셨네요. 오신다 그러셨는데. 그래서 1학년 때 어려움을 느꼈으며 과학 과목과 친해지기 위해서 사이언스 분야에 대해서 연구를 했대요. 그러니까 영어 잡지부인데 사이언스를 봤대요. 이런 게 융합적 인재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게 써야 돼요. 학교 가서 무슨 말인지 알겠죠. 저렇게 써달라고 해야 됩니다. 세포 분야를 가지고 했고요. 의학과에 관련된 메디칼에 대해서 의료용 고분자에 관련된 기사 잡지를 읽었대요. 그럼 물어보겠죠. 의료용 고분자에 관련된 기사 읽었는데 그 기사 읽고 뭐 생각나는 부분이나 네가 뭔가를 저걸 통해서 뭘 배웠는지 그런 거에 대해서 물어보는 겁니다. 의대이기 때문에. 의대는 면접이 좀 까다롭습니다. 또한 실생활에 사용하는데 애를 썼으며 그 결과 어려웠던 과학 과목이 좋아졌으며 제가 관심 분야에 있던 폭넓은 지식을 얻었는데요. 3학년 때는 멘토했답니다. 우리 학생들 멘토 참 많이 합니다. 뭘 그렇게 잘 가르쳐 주시는지 그놈의 멘토는 다 멘토예요 보면. 그러다 보니까 멘토했을 때 가장 기억에 남는 친구. 또한 두 번째는 그 친구 때문에 뭐 어려웠던 점은 없었니? 세 번째는 그거 어떤 식으로 극복해서 그 친구랑 극복해냈어. 그런데 교수가 이렇게 물어볼 수도 있습니다. 우리 아가 멘토 해봤니? 멘토하면서 가장 기억에 남는 친구 있을 거 아니야, 그지? 그지? 그 친구한테 뭐 어려운 점이 있었을 거야. 그거 극복했을 거 아니야. 근데 여기서 이렇게 물어볼 수 있어. 친구가 끝까지 말을 안 들어. 죽어도 지가 옳대. 어떻게 설득할래? 라고 물어볼 수 있다는 거죠. 왜 그러면 아이들이 준비해간 답을 교수들은 아는데 그거에서 더 강하게 물어보는 거예요. 그랬을 때 네가 어떻게 설득할 거냐고. 그럼 보통 아이들은 다 그렇게 대답합니다. 똑같아요. 우리 아가가 생활했던 부분을 설명하는 거지 똑같이 외워서 말하는 게 아니라고. 근데 너네들이 자꾸 외우는 게 문제인 거야. 그렇기 때문에 개요를 외우는 거 아닌가요? 아니야. 자꾸 봤다가 내려놨다 해. 괜찮아. 끝까지 면접장 갈 때까지 봐도 돼. 그리고 또 덮어놓고 얘기하고 보고 얘기하고 하다 보면 부모님들이 한번 테스트를 해보세요. 제가 진짜 장담하는데 처음에는 말 거의 못하거든요. 그런데 또 시키시잖아요. 또 시키시면 한 3-4번 됐을 때는 말이라는 걸 하기 시작해요. 얘가. 그러니까 자기 얘기를 하기 시작해요. 왜 그러냐면 기억이 나기 시작하거든. 내가 했던 얘기를. 그렇게 몇 번을 연습하다 보면 아이가 그런 걸 느낍니다. 여기에다 이거 넣으면 더 좋겠다. 그러면은 거의 면접이 끝나요. 그 아이는. 그 하나가. 그런데 서류 신뢰도나 우리가 해봤더니요. 한 예상 질문이 한 30개? 한 30개에서 35개? 많은 아이들은 뭐 한 40개? 그 정도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를 이제 나중에 더 줄여야겠죠. 전공에 관련된 부분, 중요한 것들 별표 쳐가지고 그 부분만 좀 더 중점적으로 하고.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지만 오늘 돌아가시면 어머님들, 아버님들이 하실 일은 딱 하나예요. 심심할 때마다 물어보세요. 지나가다가 너 일로 와! 한 다음에 우리 학교 왜 지원했다고? 하면 쭉 얘기하고. 기억이 안 나? 그러면 아까 말했잖아. 기억이 왜 안 나? 내 얘기를 하는 건데. 외웠으니까 기억이 안 난다고 말하는 거잖아. 외우지 말라니까. 그냥 내가 하고 싶은 내 생활에 대해서 진짜 솔직하게 말하면 되는 거예요. 보통 아이들한테 제가 수업할 때 면접 수업이라는 거 할 때 그런 얘기를 해줍니다. 이런 거예요. 지금 당장도 할 수 있어요. 우리 아가는 학교 생활하면서 가장 기억에 남았던 게 뭐야? 소모임 활동. 소모임 활동? 그러면 잘 봐. 소모임 활동 왜 했어? 진로에 대해서 알아보고 싶어서. 그러면 그거 하면서 어떤 과정을 거쳤는데? 일단 처음에 먼저 만드는 것부터 시작해서 학생 주도 그래서? 진짜 네가 한 거를 설명하면 돼. 그래서 방송에 대한 거 알아보고 그리고 선생님 자는 거 그리고 그렇게 계속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계속 하고 있어. 그래서 네가 결과가 나왔을 거 아니야. 그 결과가 나오면 네가 뭘 알 수 있을 것 같아? 소논문을 썼을 때 뭔가 결과가 나올 거 아니야 이제. 네. 그거에 대해서 네가 뭘 느껴? 뭘 알아보고 싶어서 했는데? 방송 규제 정책.
규제 정책? 그러면 만약 그 규제 정책에 문제가 있으면 대안을 낼 수 있겠네, 그지? 그거에 대해서 생각해 볼 거 아니야. 지금 네가 쌤이랑 얘기했지. 그거 다 갖다 붙이면 면접인 거야.